긴장감 넘치는 샹청 제2고교실 칠판에는 통합시험이 단 하루 남았다고 적혀 있었다. 담임 첨판이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한다. 그는 문과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에게 IR 문구류를 준비하라 말했고 무술시험 학생들에게는 IR 전투 장비와 무기를 준비하라고 진지하게 상기시켰다. 첨판 선생님은 무술시험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경고한다. D급 이하 각성 능력 학생은 시험 보지 말라고 강력히 충고한다. 자리에 앉아있던 쉬징밍이라는 학생은 선생님의 경고가 자신을 향한 것이라 느끼며 비웃는다. 그는 자신이 블루스타라고 불리는 이 세계로 환생했다고 속으로 생각한다. 이곳은 기술적으로는 원래 세계와 비슷하지만 피에 굶주린 흉포한 짐승들이 살고 있다. 이에 맞서 일부 인간은 초능력을 각성했다. 이 세계에서 사람들은 16세의 다양한 능력을 각성하며 F부터 S까지 등급이 매겨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F에서 D급 사이의 능력만 각성한다.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자 작은 번개가 번쩍인다. 그의 능력은 2급 약한 전기인데 그 위력이 고작 전기 충격기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사실에 그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쉬징밍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금발의 반 친구 황톰이 그의 책상을 툭 칩니다. 그는 쉬징밍에게 학교 망신이나 시킬 2급 쓰레기가 아직도 무술 시험을 볼 계획이냐며 비웃음 섞인 어조로 묻습니다. 황톰은 쉬징밍에게 그냥 문과를 선택하고 자기 회사에 들어와 말단 직원이나 하라고 제안합니다. 쉬징밍이 대답하기도 전에 여학생인 린칭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황톰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쏘아붙입니다. 기분 상한 황톰은 그녀를 비웃으며 시험에서 누가 최고인지 보여주겠다 했어요. 그는 돌아서면서 쉬징밍을 쳐다보며 시험장에서 죽게 될 거라는 악담을 덧붙입니다. 황톰이 가자 린칭리는 걱정스레 쉬징밍을 돌아봤다. 그녀는 황톰의 말은 무시하라며 문과로 바꾸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거라고 조언합니다. 쉬징밍은 아무런 표정 없이 그녀의 말을 잠자코 듣습니다. 생각에 잠긴 쉬징밍은 자신의 대하 통합시험 신청서를 바라봅니다. 신청서에는 그의 2급 원소 능력이 적혀 있습니다. 대하 왕국에서는 교육이 문과와 무과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능력 등급이 낮으면 문과를 선택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무과의 길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학생들은 지정 구역에서 흉포한 짐승과 싸워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직 살아남아야만 능력자 대학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수년간 훈련하면 무등급자라도 강력한 능력자가 될 수 있죠. 쉬징밍은 선생님과 린칭리의 걱정을 이해한다. 시험을 치르다 무슨 일 생길까 두려워한다는 것을. 하지만 짐승들의 위협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도 안다. 이 생각은 과거 짐승떼로 부모님을 잃고 울며 무릎 꿇었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렸다. 그 기억은 그의 결심을 강하게 만들었다. 다시는 무력해지고 싶지 않았다.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지원서를 들고 여전히 무술 시험을 선택하겠다고 단호히 선언한다. 해가 지고 쉬징밍은 훈련장에서 긴 창을 들고 끈질기게 연습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전기 능력을 무기에 흘려보냈고 창을 따라 푸른 번개가 타닥거렸다. 기압과 함께 그는 강력하게 창을 휘둘렀다. 격렬한 훈련에 그는 금방 지쳐버렸다. 그는 크게 하품을 하며 너무 피곤하다고 투덜거리더니 바닥에 쓰러졌다. 창도 그의 옆으로 떨어졌다. 바닥에 누운 쉬징밍은 자신의 훈련을 돌이켜봤다. 창을 연습한 지 벌써 2년 반이 지났다. 하지만 그의 숙련도는 여전히 초보 수준이었다. 30만 원을 주고 산 번개 질풍격 창술 덕분에 다른 일반 2급 각성자들보다는 조금 더 강해졌다고 그는 믿었다. 그렇게 누워있던 그의 머릿속을 섬뜩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시험에서 D급 이하 학생들의 사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생각에 그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능력자 대학에 가려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를 해야만 한다. 그는 몸을 일으켜 기계에 다가가 주먹을 쥐었다. 손을 기계 패널에 가까이 가져가자 갑자기 파란색 홀로그램 인터페이스가 나타나며 시스템 활성화 중이라고 표시됐다. 쉬징밍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시스템 활성화가 끝나자 초보자 선물 패키지를 받겠냐는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다. 바닥에 주저앉아 그는 이것이 환생자를 위한 전설의 치트 시스템이라 깨닫고 충격은 곧 흥분으로 바뀌었다. 선물 패키지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해하며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시스템은 내용물을 즉시 공개했는데 S급 초능력과 능력 포인트 200점이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S급 능력은 정말이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자화국 같은 대국에서도 S급 능력자는 즉시 최고의 대학에 스카우트되어 강력한 인재로 키워진다. 쉬징밍은 믿을 수 없는 행운에 망연자실했다. 이내 엄청난 희망이 차올랐다.
비록 2급 쓰레기로 태어났지만 이 시스템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결심한 듯 미소 짓고 손을 뻗습니다. 원래 약한 전기가 지지직거리는 손으로 망설임 없이 획득이라 말하며 선물을 받습니다. 즉시 3개의 시스템 창이 나타납니다. 초보자 선물 패키지를 획득, 능력 포인트 200점 적립. 시스템은 새로운 S급 능력인 자운 뇌신 번개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 힘은 심장으로 바로 흘러들어옵니다. 과정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격렬한 보라색 번개가 온몸을 휘감으며 셔츠를 찢자 내면에서 거대한 힘이 폭발합니다. 진행률 표시줄이 나타나 천천히 올라가고 에너지가 밖으로 폭발하며 방 내부를 산산조각 냅니다. 폭발이 너무 강력해서 아파트 창문이 날아갑니다. 아래 거리에서도 소란을 눈치챕니다. 한 여자가 이상한 에너지를 가리키자 아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한 청년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쉬신의 아들 집에 소방서 좀 불러달라고 소리쳤다. 방 안에서는 통합이 50%를 넘어가자 쉬징밍이 고통에 몸부림쳤다. 거리의 사람들은 하늘이 어둡고 불길해지자 위를 올려다보았다. 아파트 위로 푸른 번개로 이루어진 거대한 용이 나타나자 강력한 능력자들이 이 현상을 감지합니다. 고층 빌딩에 있던 한 남자는 강력한 짐승이 침입한 건지 의심합니다. 한편 지휘관은 장청 3군단에 비상 경계령을 내렸다. 다시 아파트 하늘을 휘젓던 번개용이 급강하하며 그 엄청난 에너지를 쉬징밍의 몸으로 쏟아붓습니다. 시스템 진행률이 100%에 도달하는 순간 쉬징밍이 마지막 비명을 내지릅니다. 빛과 고통이 사라지고 능력 변환이 완료되었다는 단순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압도적인 에너지가 가라앉자 쉬징밍은 폐허가 된 훈련실에 남겨집니다. 그는 천천히 주먹을 쥐고 이제 다루게 된 엄청난 힘을 느낍니다. 강력한 청자색 전기가 그의 손 주위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의 얼굴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집니다. 이 S급 초능력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 예전 능력은 전기 충격기 수준이었다면 이 새로운 힘은 한 방에 사람을 박살낼 만큼 강력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자 흥분은 금세 가라앉았다. 창문은 산산조각 났고 벽에는 금이 가 있었다. 소란이 좀 심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에너지를 어느 정도 제어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보상 중 능력 포인트 200점을 떠올렸다.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만지며 이게 뭔지 중얼거린다. 시스템은 능력 포인트가 흉포한 짐승을 처치하여 얻고 레벨과 스킬 향상에 쓸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장난기 어린 미소가 가득했다. 이 단순한 사기 시스템이 마음에 든다며 시스템 패널을 열라고 말한다. 그의 이름, 무등급 각성자로서의 레벨, 그리고 새로 얻게 된 S급 초능력인 자운 뇌신 번개, 거기에 더해 현재 사용 가능한 능력 포인트 200점이 상세하게 명시된 상태창이 나타납니다. 통합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지금 쉬징밍의 눈이 빛난다. 이 200점을 현명하게 써서 전투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 번개가 치직거리는 손으로 시스템의 포인트 분배를 명령한다. 쉬징밍은 모든 능력이 몸과 정신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포인트를 합리적으로 쓰기로 했다. 그는 먼저 이 두 가지 속성 강화를 택한다. 시스템이 포인트를 처리하자 그의 체질과 정신력 수치가 빠르게 증가한다. 짙은 보라색 에너지가 폭발하며 그를 감싼다. 그는 자신의 생명 에너지와 사고가 향상되는 느낌에 멍하니 감탄한다. 주먹을 꽉 쥐자 내면의 새로운 힘을 느낀다. 시험 삼아 주먹을 날리자 그의 주먹에서 파란색과 보라색 번개의 소용돌이가 터져 나온다.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힘이다. 그는 지직거리는 에너지로 둘러싸인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기본 속성이 높아지면 전투 기술과 능력 제어력 또한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깨닫는다. 시스템 패널의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어 신체 141, 정신력 160으로 표시된다. 각 능력 포인트는 0.2 단위의 생명력 또는 정신력과 같다고 설명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맴돌았다. 그는 지금의 힘이라면 능력자 대학에 가는 건 쉬울 거라 믿는다. 하지만 70만 명의 다른 지원자들, 특히 어릴 때부터 훈련받아온 천재들과 비교하면 어떨지 궁금하다. 확인해보기 위해 바닥 잔해 속 창을 발로 차 올린다. 창을 받아 어깨에 걸치며 자신의 새로운 힘을 시험해보기 위해 무술관에 가기로 결심한다. 막 떠나려던 참에 아파트 문이 거칠게 열린다. 소방관 3명이 화재 진압 태세로 들이닥치자 쉬징밍은 어안이 벙벙하다. 화재 흔적이 없어 당황한 소방대장이 이곳에 화재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난장판이 된 방에 선 쉬징밍은 능력 훈련 때문에 소란이 있었을 뿐 지금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소방대장은 각성 능력자 관련 사건이 흔한 것을 알기에 설명을 받아들이고 팀에게 철수 지시를 내립니다.
그는 떠나면서 감탄하며 쉬징밍을 돌아봅니다. 단순히 연습만으로 이런 소동을 일으키는 젊은 세대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곧 소방차가 떠나갑니다. 쉬징밍이 교복을 입고 창을 든 채 거리를 걷고 있을 때 양 아저씨라고 부르는 이웃이 다가와 화재는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쉬징밍은 그에게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창을 본 이웃은 다음 날 시험인데도 연습을 하다니 정말 부지런하다며 칭찬합니다. 이 세계에서는 무술관이 중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각성자는 신체와 정신을 단련해야 더 강해집니다. 모든 가정이 개인 훈련장을 가질 순 없기에 무술관은 필수적인 훈련장을 제공한다. 가장 유명한 두 무술관 체인은 바로 천둥과 무자비한 곰이다. 쉬징밍은 천둥 무술관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무자비한 곰 무술관은 부유한 집안 학생들이 이용하는 비싼 곳이다. 천둥 무술관은 모든 고등학생에게 무료라 인기가 많다. 북적이는 무술관 안, 쉬징밍은 학생들 사이에서 아는 얼굴을 발견한다. 검은 긴 머리에 붉은 눈을 한 소녀는 사촌 탕치였다. 그는 그녀에게 천둥 무술관엔 무슨 일로 왔는지 묻는다. 그를 보고 놀란 탕치는 그냥 친구 따라왔다고 대답한다. 쉬징밍은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탕치 일행에게 계속 구경하라며 훈련실로 향한다. 그가 멀어지자 탕치는 그가 어딘가 달라진 것 같다며 지켜본다. 그녀의 명랑한 친구 샤오야는 쉬징밍의 외모를 보고 잘생겼다며 탕치에게 그가 누구인지 묻는다. 탕치는 자기 사촌인 쉬징밍이 내일 무술 시험을 치르는 3학년이라고 설명한다. 샤오야는 그에게 완전히 뿅 가서는 남자친구로 삼으면 정말 좋겠다고 말한다. 한 남자애가 그녀를 놀리자 샤오야는 신나게 맞다고 대답한다. 이 말을 들은 탕치는 친구를 정신 차리게 한다. 그녀는 쉬징밍의 각성 능력이 고작 2급이라고 밝힌다. 그 소식에 샤오야의 환상은 산산조각 나고 그녀는 너무 아깝다고 외친다. 남자친구는 2급 능력으로 무술 시험에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칭찬할 만하다며 씨웃는다. 하지만 탕치는 위험이 너무 크니 용기는 무의미하다고 걱정한다. 탕치는 화제를 돌려 무술관 방문이 목적임을 상기시킨다. 샤오야는 동의하며 비싼 무자비한 곰 무술관에서 고등학교 내내 시간을 보냈다며 큰 시험 전에 쉬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한다. 한편 쉬징밍은 빈 훈련실을 찾는다. 그는 창을 들고 커다란 원형 관역 앞에 선다. 창을 쥐자 훨씬 가볍게 느껴지는 것을 알아챈다. 그는 창이 변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자신의 몸이 훨씬 강해진 것이다. 하지만 이 낡은 무기는 이제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게다가 시험이 내일이라 새 무기를 찾을 시간도 없다. 그는 번개 능력 없이 최고 신체 능력을 시험하기로 한다. 그는 심호흡 후 창을 꽉 쥐고 앞으로 내질렀다. 무기는 엄청난 힘으로 관역의 중앙에 부딪혔다. 그 일격에 훈련용 관역에는 거미줄처럼 금이 갔다. 관역 위 디지털 창에 321이 깜빡였다. 이곳의 장비는 특수 형상 기억 합금으로 만들어져 자동으로 복구된다. 쉬징밍은 경악했다. 순수한 신체 능력이 2배나 강해진 것이다. 일반적인 미등록 각성자의 최대 출력은 100칼로리 정도에 불과하니 그의 기본 신체 능력은 엄청난 수준이었다. 만족한 그는 S급 초능력을 시험해봅니다. 자운 뇌신의 번개를 사용하려 하자 그의 눈이 푸른빛으로 빛납니다. 몸 주위로 보라색과 푸른색 번개가 터져 나온다. 그는 강력하게 도약하며 창을 목표물에 내리꽂자 엄청난 전기 에너지가 폭발했습니다. 새롭게 측정된 3021 칼로리를 확인합니다. 쉬징밍은 S급 초능력의 강력함에 전율합니다. 1급 각성자의 기준은 고작 1000칼로리일 뿐입니다. 아직 등급 없는 그가 1급 중급 각성자의 버금가는 공격을 한 것은 그의 새로운 잠재력을 보여주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번개에 휩싸인 채 그는 이것이 한계가 아니라고 선언한다. 그는 자신의 강화된 힘과 능력 그리고 전투 기술을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모두 모아 진정한 필살기를 사용하기로 결심한다. 모든 에너지를 창에 집중하자 창은 강렬한 보랏빛 번개로 뒤덮인다. 그는 창을 휘둘러 거대한 홀을 그린다. 창 끝이 목표물에 가까워지자 번개가 응축되어 밝게 빛나는 거대한 구가 된다. 그는 깨져라 맹렬하게 외치며 공격을 퍼붓습니다. 창이 명중하고 거대한 보랏빛 에너지가 폭발하며 목표물을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공격의 충격파가 무술관 전체를 뒤흔듭니다. 주 경기장의 학생들은 흔들렸고 한 학생은 지진이냐며 소리쳤습니다. 훈련장 바닥의 탕치와 샤오야, 친구들은 휘청거립니다. 남자친구는 이 엄청난 에너지 파동이 진짜 각성자 수준이라며 감탄하며 말합니다. 알려진 각성자 고등학생은 모두 다른 곳에서 훈련하므로 새 인물이 나타난 건지 궁금해합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탕치가 가서 구경하자고 말하고 일행은
에너지의 흔적을 따라 복도를 달려갑니다. 그들이 모퉁이를 돌았을 때 천으로 감싼 창을 들고 그 지역을 떠나는 쉬징민과 마주하게 된다. 그곳에서 쉬징민을 보자 놀란 탕치가 그를 부른다. 쉬징민은 방금 사용한 힘을 전혀 내색하지 않고 시험 준비하러 집에 간다고 태연하게 말합니다. 친구는 쉬징민에게 행운을 빌어주면서도 그를 무시하고 일행에게 에너지는 쉬징민이 나온 훈련실에서 나왔다고 말하며 문으로 다가갑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고급 형상 기억 합금 표적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강화벽은 거대한 파편 구덩이가 됐습니다. 방 전체는 엉망이었습니다. 탕치와 샤오야 일행은 고등학교 훈련실에서 방금 발휘된 파괴적인 힘의 정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충격에 빠져 멍하니 바라볼 뿐입니다. 파괴된 현장을 본 샤오야는 고급 형상 기억 합금마저 뚫렸다며 엄청난 공격이었을 거라고 소리칩니다. 그녀는 장청시 고등학생 중 그렇게 강력한 학생이 있을까 의문을 품고 갈색 머리 친구는 그럴 리 없다고 일축한다. 구멍 가장자리를 만지며 그는 자녀 에너지가 고등학생 수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마 강력한 2차 능력자가 실수로 학생 전용층에 들어온 걸 거라고 추측합니다. 다른 친구도 성도에서 온 천재라 해도 이 정도는 불가능할 거라며 이런 작은 도시에 그런 인물이 있을 리 없다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샤오야는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죠. 그녀는 근처에 쉬징민밖에 없었다고 지적하며 혹시 숨겨진 초천재가 아닐까 하고 흥분해서 말합니다. 친구들은 비웃으며 한 친구는 소설을 너무 본 거 아니냐고 묻죠. 다른 친구는 쉬징민이 공격력 300도 못 넘는 2급 능력자라 말합니다. 그 강력한 능력자가 다른 복도로 나갔을 거라는 더 논리적인 설명을 내놓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있던 탕치에게 고개를 돌려 의견을 묻습니다. 탕치는 그럴지도라고만 답하고 파손 부위를 확인하러 다가갑니다. 부서진 벽을 쓸어보던 그녀는 자국이 긴 창에 의해 생긴 것 같다는 걸 알아챕니다. 창을 든 사촌의 모습이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깊은 의심이 피어오르며 그녀는 쉬징민이 무술 시험을 보는 것이 정말 능력을 과대평가한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다음 날은 맑고 화창한 바로 무술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수십 대의 버스가 거대한 요새 같은 시험장에 도착하고 각양각색의 무기로 무장한 학생들이 내린다. 그 중에는 어깨에 창을 맨 채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는 쉬징민이 걸어오고 있었다. 학생들은 높은 울타리 옆에 모여 경외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시험장을 바라본다. 한 학생은 지난 시험엔 훨씬 약한 짐승들이 나왔다며 불안해한다. 올해 시험이 엄청 어려울 거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학생들이 두려워할 때 오만한 목소리가 군중을 갈랐다. 긴 검든 청년이 그들의 겁먹은 태도를 비웃습니다. 그는 유니콘 코뿔소 하나 못 잡는 놈은 쓸모없다며 다른 학생들을 할 말 잃게 합니다. 근처에 있던 쉬징민의 가장 친한 친구인 리우지가 저거만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쉬징민은 그가 저우밍양이라고 알려줍니다. 리우지는 저우밍양이 비급 능력을 지닌 저명한 천재이며 고등학생 신분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이미 1급 능력자로 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쉬징민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경쟁적인 눈빛으로 천재를 보며 누가 더 강할지 속으로 생각했다. 그때 큰 목소리가 수험생들의 주의를 끌었다. 흉터가 있고 군복 스타일의 옷을 입은 한 엄격해 보이는 남자가 자신을 시험 총지휘관 왕하오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시험 전 중요한 주의사항을 다시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왕하오양 총지휘관이 군용차 위에서 시험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시험장으로 사용될 광활한 폐허 도시를 가리켰다. 시험장은 외부, 중앙, 내부, 핵심 네 구역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짐승을 죽여 점수를 얻고 짐승 등급과 힘에 따라 점수가 오릅니다. 마지막 경보를 할 때 총지휘관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핵심 구역은 최상위권 학생들만을 위한 보너스 문제입니다. 그러니 자기 능력에 맞춰 행동하고 높은 점수를 위해 헛되이 목숨 걸지 마세요. 총지휘관의 말을 들으며 쉬징민은 자신의 능력을 돌아봤다. 강화 전에는 바깥 구역에만 머물렀을 쉬징민이었지만 이제는 강력한 힘과 불타는 야망으로 가득 차서 내부 깊숙이 돌진해 핵심 구역까지도 감히 도전해볼 작정이다. 학생들에게 시험 물품 수령 안내 방송이 나온다. 쉬징민과 친구는 전술 배낭을 나눠주는 천판 선생님에게 다가간다. 쉬징민은 점수 추적용, 스마트워치, 에너지바와 음료, 의료 키트가 든 배낭, 그리고 맹수를 쫓기 위한 고압 그리드를 생성하는 안전볼이 들어있는 꾸러미를 받는다. 천판 선생님은 쉬징민에게 물품을 건네주며 마지막 충고를 해준다.
그는 안전보를 사용해서 시험이 일찍 끝나더라도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재차 당부했다. 쉬징밍은 선생님께 정중하게 감사를 표했다. 바로 그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같은 반 친구 린칭리가 그에게 달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친절히 팀에 합류하라고 제안했다. 그녀 옆에는 C급 능력자인 반장 류친이 있었는데 그는 시험장에서 쉬징밍을 지켜주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다른 학생이 이건 엄연한 경쟁이라며 반대하고 나선다. 쉬징민 같은 2급 학생을 데려가면 고득점을 받는데 방해가 될 거라고 불평한다. 다른 팀원도 류친이 계획을 바꿨다며 화를 내며 동조한다. 반대자들은 짐이 되기 싫다고 분명히 말한다. 이 모욕적인 말에 쉬징밍의 친구 류진은 격분하지만 쉬징밍은 침착하게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정중한 미소를 띠며 제안을 거절합니다. 류친과 린칭리에게 친절은 고맙지만 혼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린칭리는 그의 결정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조심하라 당부합니다. 불평하던 학생은 비웃으며 강력한 황티엔과 팀을 이루자고 제안했고 떠나면서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쉬징밍은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그들을 바라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시험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수많은 드론이 하늘로 날아올라 시험 이벤트를 생중계할 준비를 마칩니다. 거대한 문이 열리고 학생들은 목표를 외치며 폐허가 된 도시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인파 속에는 탕치와 친구들, 그리고 커다란 칼을 든 굳은 표정의 소녀도 보입니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 저우밍 양은 바람의 힘으로 단숨에 선두로 치고 나갑니다. 하지만 쉬징밍은 침착합니다. 그는 첫걸음을 떼자마자 창을 든 채 달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시험이 시작됐고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며 스마트워치를 탭합니다. 홀로그램 화면에 그의 신원이 확인되고 실시간 순위가 표시됩니다. 상위 3위는 이미 찼습니다. 1위는 7점의 저우밍 양이고 뒤이어 두 학생이 있죠. 쉬징밍은 순위표를 보며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우밍 양이 이미 짐승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지만 초반의 리드는 오히려 그의 경쟁심을 자극합니다. 남들이 바깥 구역에서 싸울 때 쉬징밍은 대담한 전략을 택합니다. 시간 낭비 없이 고위험, 고보상, 핵심 구역으로 직행하기로 결심합니다. 도시 깊숙이 들어가던 그는 갑자기 멈춰섭니다. 그의 앞에는 핏물에 잠긴 다른 학생의 싸늘한 시신이 끔찍한 광경을 이루고 있었다. 시신 옆에는 사용하지 않은 녹색 안전볼이 놓여 있어 공격이 얼마나 빨랐는지를 보여준다. 쉬징밍은 그 광경에 충격을 받는다. 학생은 방어 수단조차 못 썼다는 것을 깨닫는다. 시험에 냉혹한 현실이 닥쳐오자 그는 선생님과 지휘관의 경고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는다. 만약 어제 S급 초능력을 얻지 못했다면 자신도 똑같은 신세가 되었을 거라 생각하며 그는 시험의 잔혹함을 받아들였다. 그는 쓰러진 학생 옆에 무릎을 꿇고 스마트워치로 시신 수습을 요청했다. 기회는 항상 위험과 함께 온다고 생각하던 그때 근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폐허 건물 그림자에서 거대한 발톱 달린 앞발이 소리 없이 나타났다. 잠시 후 보라색 눈에 사나운 그림자 고양이가 나타났다. 쉬징밍은 짐승들이 죽은 학생을 미끼로 썼다는 끔찍한 진실을 즉시 깨달았다. 함정이었고 짐승은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림자 고양이의 무시무시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쉬징밍은 완벽하게 침착했다. 짐승은 그림자 같은 발톱을 드러내며 엄청난 속도로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다. 하지만 쉬징밍이 더 빨랐다. 그는 물 흐르듯 공격을 피했고 짐승은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림자 고양이는 우아하게 착지했고 보라색 눈은 먹잇감에 고정되었다. 영성이 자자할 만했다. 민첩한 몸, 날카로운 발톱, 1000kg이 넘는 치악력까지 초보자 킬러라 불릴만 했다. 녀석은 쉬징밍을 위협하려는 듯 사납게 포효했다. 짐승과 마주한 쉬징밍은 이 생물들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생각했다. 흉포한 짐승은 먹잇감을 공포로 마비시키는 특별하고 무서운 기운을 내뿜지. 대부분의 각성자는 흉포한 짐승을 처음 만나면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본래 힘의 30%도 못 쓰고 죽음을 기다린다고 들었다. 부잣집 자식들은 어릴 때부터 경호원을 고용해서 야생에 나가 이런 위압적인 아우라에 익숙해진다던데 난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했지. 이게 흉포한 짐승과의 첫 실전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다시 달려드는 그림자 고양이를 향해 창을 겨눈다.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 녀석이 입을 크게 벌렸지만 나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내 힘을 끌어모으자 창을 따라 보라색 번개가 파짓거리며 흘렀다. 단 한 번의 재빠른 동작으로 창을 앞으로 내질렀고 번개가 깃든 창끝이 그림자 고양이의 머리를 꿰뚫어 즉사시켰다. 나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죽은 녀석을 내려다봤다.
녀석의 위압적인 아우라가 나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잠시 후 스마트워치에서 푸른색 홀로그램 창이 나타나 키를 확인시켜 주었다. 등급 외 흉포한 짐승 그림자 고양이 한 마리 처치, 능력 포인트 3점 추가. 흉포한 짐승은 1급부터 9급까지 있으며 1급 미만은 등급 외로 인간의 등급 외 각성자와 동일하다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나는 시계에 표시된 시험장 지도를 살펴봤다. 짐승을 처치하면 능력 포인트를 얻을 수 있으나 등급 외 짐승이 주는 점수가 너무 적은 탓인지 별다른 감흥은 없었다. 흉포한 짐승의 위압적인 아우라에 영향받지 않으니 바깥 구역에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겠다고 결론 내렸다. 최대한 빨리 더 위험한 중앙 구역으로 가야겠어. 그는 등급 외 짐승들을 해치며 피바다를 이루고 시험장 안쪽으로 향했다. 그림자 고양이, 철갑 멧돼지, 늑대형 생물들을 손쉽게 처리하며 한 마리당 3에서 5점의 능력 포인트를 얻었다. 그러나 내 방식에는 문제점이 있었다. 능력 포인트를 얻긴 했지만 실질적인 전투 경험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새로 얻은 S급 초능력은 너무 압도적이라 등급 없는 짐승들을 즉사시켜 전투 기술을 연마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새로운 능력의 높은 에너지 소모도 고려해야 했다. 등급이 높은 능력일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니까. 몇 시간이고 지속되던 예전 2급 능력과 달리 S급 능력은 1시간도 채 전력을 유지할 수 없다. 시험은 12시간 동안 계속되기에 핵심 구역 전 에너지 낭비는 안 돼. 그래서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경험을 쌓고 힘을 아끼기 위해 오직 창술만으로 흉포한 짐승들을 처치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심한 순간 훨씬 더 거대한 새로운 위협, 강력한 두발, 보행 유니콘 코뿔소가 나타났다. 거대한 짐승이 포효하며 돌진했고 엄청난 힘으로 폐차를 옆으로 내던졌다. 하지만 난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돌진을 마주했다. 코뿔소 뿔의 강력한 충격으로 멀리 튕겨나갔다. 저는 놀라운 민첩성으로 그 기세를 이용해 공중에서 몸을 뒤집어 짐승의 바로 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코뿔소가 반응하기 전 저는 뛰어내려 등에 올라탄 뒤 정확한 일격으로 창을 2개골 깊숙이 박아 넣었습니다. 거대한 짐승은 쓰러져 패배했습니다. 숨을 살짝 고르며 저는 제 살상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에 놀랐습니다. 코뿔소 같은 강력한 짐승조차 큰 도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문득 제 창술이 저도 모르는 사이 한 단계 더 발전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스템 창을 소환하자 제 의심이 확인되었죠. 그의 창술은 중급 단계로 레벨업했으며 능력 포인트는 256점으로 상승했다. 역시 창술에 의존하는 게 힘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야. 중급 기술이 이렇게 부드러운데 여기서 더 발전시키면 어떻게 될까? 모은 능력 포인트로 창술을 다시 업그레이드했고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고급 창술의 방대한 기술과 복잡한 동작들이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근육 기억에 각인되었다. 방금 얻은 엄청난 기술량에 그는 놀라 머리를 감싸쥐었다. 새 기술들을 익히자 쉬징밍은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창을 쥔 채 포식자 미소를 띠고 폐허 속에 우뚝 섰다. 새로운 기술을 시험해볼 1급 흉포한 짐승을 빨리 찾고 싶다고 선언합니다. 같은 시각 외부 구역의 다른 곳에서는 린청리와 그녀의 팀이 거리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린청리가 어리둥절하며 멈춰섭니다.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을 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쉬징밍을 본 것 같다고 생각하며 말합니다. 팀원 중 한 명이 헛것 보냐며 그 말을 일축한다. 2급 능력으로는 시험 구역 깊숙이 올 수 없다고,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그럴 리 없다고 주장합니다. 린칭리는 의심하면서도 반 친구를 봤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그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른 팀원이 부르자 그녀의 생각은 끊겼죠. 일행이 달려가 보니 그는 거대한 유니콘 코뿔소의 갓 죽은 사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상처에서 아직 피가 마르지 않은 걸 보니 몇 분 전 죽은 것이 확실했습니다. 치명상을 살펴보니 긴 무기로 머리를 깨끗하게 관통당한 상처였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창 자국이라고 소리치자 린칭리의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창 자국, 시간, 실루엣, 모든 것이 한 가지 결론을 가리켰죠. 그녀는 자신이 본 사람이 정말 쉬징밍이었을까 하고 혼잣말을 합니다. 회의적인 팀원은 유니콘 코뿔소는 최소 C급 각성자나 되어야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짐승이라며 그 제안을 비웃었습니다. 논쟁을 마무리하고자 다른 팀원이 점수 순위 확인을 제안했다. 린청리는 망설임 없이 스마트워치로 순위표를 확인했다. 순위가 나타나자 그녀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46위, 256점, 장성 제2고등학교 쉬징밍. 그녀는 화면을 보며 이럴 수가, 진짜 그가 맞네 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팀원들은
할 말을 잃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자신들이 깔봤던 2급 학생이 50위권에 진입하자 동명이인일 거라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한편 전장과 떨어진 곳에서 관계자와 VIP들이 대형 화면으로 시험을 지켜봅니다. 한관중은 10위권 대부분을 차지한 제1고의 강함이 예상대로라고 말합니다. 특히 412점으로 1위인 저우밍 양은 장청시의 수석 자리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합니다. 다른 관계자는 그가 몇 년간 아무도 못 해낸 성 전체 100위권에 들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관계자들 중에는 장청시 교육국장인 장원산도 있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우밍 양이 장청시의 에이스라는 데 동의하고 그가 성 전체 100위권에 들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칩니다. 그러고는 제1고와 제3고 교장에게 시선을 돌려 학교를 칭찬합니다. 교장들은 겸손하게 감사를 표하죠. 장원산 국장은 명문고들을 칭찬하다가 제2고등학교 교장 자오야오에게로 고개를 돌립니다. 그는 제2고의 최고 등수가 18위밖에 안 된다며 더 노력해야겠다고 거들먹거리며 말합니다. 교장은 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인 채 더듬거리며 동의했지만 자오야오 교장은 속으로 분노를 사겼습니다. 상위 50명 중 자기 학교 학생은 8명뿐입니다. 그는 쉬징밍을 포함한 상위권 학생들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그들에게 더욱 분발하라 재촉합니다. 그러다 잠시 멈칫하는데요. 쉬징밍이라는 이름이 영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이 학생이 누군지, 왜 낯선 이름인지 혼잣말합니다. 그는 옆에 있던 첨판 선생에게 고개를 돌려 쉬징밍에 대해 묻습니다. 자신이 맡은 반의 제일 약한 학생이 상위 50위 안에 들었다는 소식에 첨판 선생님은 깜짝 놀라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마에 땀을 닦으며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키죠. 쉬징밍은 2급 각성자였는데 설마 그동안 실력을 숨겨왔던 건가 생각했지만 이내 그럴 리 없다며 고개를 젓게 됩니다. 답답한 마음에 모니터를 올려다보지만 오직 상위 10명 학생에게만 전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쉬징밍이 어떻게 그토록 많은 점수를 얻고 있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한편 시험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쉬징밍은 바깥 구역을 뚫고 지나 마침내 훨씬 위험한 수준의 중앙구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는 병을 밟아 으깨며 침착하게 거리를 걷습니다. 잠시 에너지바를 먹으며 흉포한 짐승들의 숫자가 줄어든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등급 짐승들은 지능과 영역의식이 발달해서 상대하기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날카로운 감각이 무언가를 감지합니다. 목표가 나타났음을 알리며 그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 강력한 줄무늬 짐승이 폐차 더미를 뚫고 튀어나옵니다. 이 짐승은 1급 흉포한 짐승, 팔날 호랑이입니다. 앞발에 달린 날카로운 칼날 같은 뼈 때문에 붙은 이름이죠. 쉬징밍은 동요하지 않고 자리를 지킵니다. 이렇게 빨리 1급 짐승을 만나다니 정말 운이 좋다고 그는 말합니다. 자신감과 기대로 가득 찬 표정으로 창을 다시 잡으며 새로 업그레이드된 자신의 창수를 시험해볼 완벽한 상대가 나타났다고 선언합니다. 팔날 호랑이는 사납게 포효하며 강력한 발톱으로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달려듭니다. 쉬징밍은 창을 방어적으로 든 채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그는 우아하게 몸을 돌려 창대로 호랑이의 공격을 막아내며 첫 번째 공격을 가볍게 피합니다. 그 충격으로 호랑이가 살짝 뒷걸음질 쳤지만 쉬징밍은 전혀 놀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쉬징밍은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1급 흉포한 짐승의 힘이 고작 이 정도냐며 호랑이 왕 정도는 되어야 힘을 좀 쓸 것 같다고 조롱합니다. 그의 도발에 짐승은 격분합니다. 이제 보내주겠다 선언하며 쉬징밍이 먼저 공격 태세를 취합니다. 그는 엄청난 속도로 도약했고 창은 빠르게 흐릿해지며 호랑이의 어깨에 깨끗하고 깊은 일격을 가해 피를 뿜어냈습니다. 짐승은 고통과 분노로 포효하지만 쉬징밍은 회복할 틈도 주지 않고 침착하고 집중된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의 공격에 1급 흉포한 짐승은 더 격분하여 위협적인 청록색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뒷다리로 일어서 쉬징밍을 압도하며 온 힘을 다해 공격을 준비하며 귀가 찢어질 듯한 포효를 내지릅니다. 팔날 호랑이가 거대한 칼날 발톱을 휘둘러 파괴적인 일격을 날립니다. 쉬징밍은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공격을 피하고 그 기세를 이용해 근처 가로등을 중심으로 몸을 회전시켜 치명적인 발톱을 피하고 강력한 반격을 준비합니다. 고개 같은 동작 후 가뿐하게 착지한 쉬징밍은 1급 흉포한 짐승의 끈질김을 인정했다. 부상을 입었음에도 팔날 호랑이가 여전히 필사적으로 발악하려는 게 보였다. 그는 더 이상의 저항이 무의미하다며 싸움을 끝내기로 했다. 그는 창술, 번개 질풍격을 시전하기 시작했고 푸른 에너지의 소용돌이가 그의 무기를 감쌌다. 그리고 강력한 기압과 함께 기술을 내질렀다. 몸이 흐릿해질 정도의 엄청난 회전 공격을 펼치자
창에서 뿜어져 나온 에너지가 여러 개의 빛의 참격을 만들어냈다. 공격이 명중하자 호랑이는 고통에 찬 마지막 울부짖음을 토했습니다. 강력한 기술이 몸을 꿰뚫으면서 거대한 짐승은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쉬징밍의 스마트워치에는 곧바로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알림에는 1급 팔날 호랑이를 처치하여 능력치 포인트 14점을 획득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1급 흉포한 짐승에게서 얻는 점수는 일반 짐승의 2배에 달했습니다. 그는 이 사실에 만족했고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장이 위험한 곳이지만 자신에게는 레벨업을 위한 완벽한 보물창고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그는 가장 강한 짐승을 사냥해 능력치 포인트를 최대한 많이 얻겠다고 다짐한다. 관중석은 관계자와 선생님들이 실시간 순위를 지켜보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리더보드에는 쉬징밍이 328점으로 공동 32위에 올라 있습니다. 한 관계자가 챔판 선생님에게 이 놀라운 학생이 그의 반 학생인지 묻자 갑자기 모든 시선이 챔판에게 쏠립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오직 그의 반 학생들만이 학교에서 50위 안에 들었다며 그의 지도 방식에 감탄하고 칭찬합니다. 당황한 챔판은 칭찬을 사양하며 학생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겸손히 말합니다. 그때 누군가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치는 바람에 대화가 끊깁니다. 쉬징밍의 순위가 다시 한번 급상승해 25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한 관계자가 쉬징밍이 한 번에 44점을 얻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외칩니다. 장원산 국장은 등급 외 최상급 흉포한 짐승이 6점 내지 8점, 하급 1급 흉포한 짐승이 14점 내지 16점이라는 것을 떠올리며 점수를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자오야오 교장은 충격으로 창백해진 얼굴로 그 생각을 이어갑니다. 그는 처치수가 4초마다 업데이트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불가능한 깨달음이 마음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장원상 국장이 놀라운 계산을 마칩니다. 단 4초 만에 쉬징밍이 등급의 최상급 짐승 5마리 혹은 1급 하급 짐승 3마리를 해치웠음에 틀림없어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며 몇 년 동안 이런 성적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오야오 교장을 돌아보며 이 학생이 아주 좋은 인재인데 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당황한 교장은 자신도 쉬징밍에 대해 방금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담임 선생님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즉시 긴장한 첨판 선생님을 호출해 리더들에게 쉬징밍의 상황, 특히 그의 재능에 대해 설명하라고 지시합니다. 도시 최고의 교육 고위 관계자들 앞에서 땀을 흘리던 첨판은 쉬징밍이 이 등급의 미약한 번개 타임 능력을 각성했다는 믿기 힘든 진실을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교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혹시 잘못 기억한 것 아니냐고 묻지만 첨판은 확신에 차서 맞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쉬징밍의 낮은 등급 때문에 시험에 참여하지 말라고 특별히 조언했지만 장원상 국장은 점점 더 흥미진진하게 경청합니다. 이 등급 능력자가 이 정도 성과를 낸다는 건 분명 다른 뛰어난 자질이 있다는 뜻이죠. 이 미스터리가 그의 흥미를 돋웠습니다. 그는 쉬징밍의 기세라면 곧 10위권 안에 들 것이라고 확신하며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그때가 되면 전담 카메라가 배정되어 그가 어떻게 하는지 드디어 알게 될 겁니다. 만약 학생이 부정행위를 했다면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첨판 선생님과 자오야오 교장 선생님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리더보드에 새로운 변동이 생겼거든요. 쉬징밍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내며 9위로 10위권 안에 진입한 겁니다. 그의 사촌 탕치는 12위에 있습니다. 한편 시험장 다른 곳에서 고양이 귀와 꼬리가 생긴 탕치가 쓰러진 짐승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무술관을 박살낸 게 자기 사촌이라는 걸 확신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로 먼 곳을 바라봅니다. 1위 학생인 저우밍 양 역시 리더보드에 새로 올라온 이름을 발견합니다. 시험이 아직 6시간이나 남았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 10위권에 들어온 것을 보고 조금 놀랍니다. 쉬징밍이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죠. 쉬징밍이 10위권에 들었으므로 전담 카메라 드론이 그를 따라 촬영합니다. 드론은 그가 창으로 1급 짐승을 손쉽게 죽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짐승이 쓰러지자 14점을 추가로 획득했다는 알림이 뜹니다. 그는 속으로 역시 중앙구역이 짐승을 잡는 효율이 훨씬 높다고 말합니다. 드론을 발견하고 10위권에 진입했음을 깨닫습니다. 쉬징밍은 쓰러진 짐승 앞에서 시험의 본질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력과 잠재력 시험이며 좋은 결과가 더 큰 인정을 받게 함을 압니다. 자신의 진짜 실력을 더는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10위권 진입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선언합니다. 핵심 구역 도전 전 그는 다시 힘을 키우기로 합니다. 시스템 패널을 확인하니 창술은 이미 고급 레벨이 되었고
능력치 포인트는 312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각성자에서 자동으로 레벨이 오르지 않은 것에 약간 실망합니다. 진정한 능력 사용자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정 수련법을 익혀야 하는데 이 시험 중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등급을 올릴 수 없으니 기본 능력치를 계속 올리기로 합니다. 포인트를 써서 신체 40, 정신력 21을 올립니다. 새로운 힘이 솟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쥐고 핵심 구역으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그는 곧 위험도가 가장 높은 핵심 구역 입구에 도착합니다. 그곳엔 9마리 팔날, 호랑이가 거대한 코뿔소 짐승 시체를 먹는 잔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안전한 거리에서 쉬징밍은 무리를 관찰합니다. 그는 무리 중 가장 크고 강력한 기운을 뿜어내는 호랑이가 기갑 호랑이 왕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봅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엄청난 포인트를 수확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움직이려던 순간 또 다른 존재를 감지하고 숨어있는 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칩니다. 모퉁이 뒤에서 저우밍 양이 감탄하며 등장한다. 그는 쉬징밍의 날카로운 감각을 칭찬하며 10위권에 진입한 의문의 학생이 그일 줄은 몰랐다고 인정한다. 쉬징밍은 1위 학생을 알아보고 저우밍 양이 자신을 어떻게 알았는지 묻는다. 저우밍 양은 핵심 구역에 올 만한 강한 후보들을 모두 잘 안다고 말한다. 쉬징밍은 순위권 밖에서 급성장했기에 그의 정체를 자연스레 추리했다. 저우밍 양은 자기도 호랑이 무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며 칼을 뽑을 준비를 한다. 쉬징밍은 즉시 경계하며 몬스터를 가로채려는 것이냐고 묻는다. 저우밍 양은 가로챌 생각 없다고 밝힌다. 그는 팔날 호랑이 왕이 강력한 1급 중급 충포한 짐승이고 9마리의 호랑이까지 거느리고 있어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상대라며 협력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쉬징밍은 필요 없어라는 단 2마디로 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지극히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자신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저우밍 양의 제안을 무시하고 쉬징밍은 팔날 호랑이 무리에게 당당히 다가섭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즉시 호랑이들의 시선을 끕니다. 호랑이들은 경고하며 으르렁거리고 사냥감 위의 호랑이 왕은 위세를 과시하며 포효합니다. 쉬징밍은 상대를 살피며 눈을 가늘게 뜹니다. 호랑이 왕이 이끄는 무리답게 호랑이들은 전투 진영을 갖출 지능이 있고 강한 개체들이 앞에 배치된 것을 확인합니다. 무리들이 으르렁거리며 공격 태세를 갖춥니다. 무리 중 한 마리가 뛰쳐나와 포효한 후 그에게 달려들어 덤벼듭니다. 숨어있던 저우밍 양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흥미롭게 지켜봅니다. 그는 쉬징밍이 죽으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엄청난 자신감을 뒷받침할 만한 특별한 기술이라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속 지켜보기로 결심합니다. 돌진해 오는 맹수 앞에서도 쉬징밍은 조금도 미동하지 않고 차분한 기색으로 창을 겨누고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창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상대는 거의 보이지 않는 원이 되어 공격에 필요한 힘이 모아진다. 그는 파괴적이고 광범위하게 창을 휘둘러 거대한 힘의 궤적을 그리며 맹렬하게 달려드는 짐승들을 향해 날려보냅니다. 그 공격은 압도적인 위력으로 적중합니다. 단 한 번의 잔혹한 움직임으로 그의 회전하는 창이 여러 호랑이를 동시에 베어버리자 거리에 피가 흩뿌려집니다. 시스템 알림이 즉시 팝업되어 그의 처치를 확인하고 능력치 포인트 획득을 알려줍니다. 호랑이들의 시체는 피로 물든 길 위로 맥없이 쓰러지고 그의 강력한 일격에 첫 번째 공격 웨이브는 전멸합니다. 무리의 학살에 분노한 무장, 호랑이 왕. 하지만 쉬징밍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아수라장을 봅니다. 그는 자신의 신체 능력이 부족해 호랑이들을 한 번에 다 처리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다. 분노한 왕을 선두로 남은 호랑이들이 쓰러진 동료의 복수를 하려 그를 애워싼다. 호랑이 왕은 적을 교란시키기 위해 귀를 찢는 듯한 강력한 음파 공격을 내지른다. 포효의 위력은 실로 엄청나서 주변 건물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유리비가 쏟아진다. 멀리서 지켜보던 저우밍 양조차 음파 공격에 머리를 감싸쥐고 고통스러워했다. 하지만 쉬징밍은 깨진 유리 파편 속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굳건히 서 있었다. 호랑이 왕이 자신을 위협하려는 걸 간파한 것이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다른 이들은 몰라도 자기는 겁낼 리 없다고 선언했다. 남은 호랑이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자 쉬징밍은 유려한 몸짓과 치명적인 정확성으로 공격에 맞섰다. 호랑이 한 마리의 공격을 막아낸 후 그 몸을 발판으로 삼아 공중으로 도약하여 다른 호랑이의 날카로운 공격을 능숙하게 피합니다. 호랑이 왕이 틈을 보자 돌진했으나 쉬징밍은 이미 준비돼 있었다. 공중에 뜬 채로 결정타를 날릴 자세를 잡습니다. 강력한 오버헤드 스윙으로 창을 내리쳐 호랑이 왕의 머리에 정확히 명중시켰고 그 엄청난 힘이 녀석의 두개골을 완전히 꿰뚫어 즉사시켰습니다.
그는 상급 1급 팔날 호랑이를 처치했다는 시스템 알림과 함께 착지했고 그에게 엄청난 20 능력치 포인트를 부여했다. 숨어서 이 모든 걸 지켜보던 저우밍 양은 완전히 벙쪘습니다. 땀 흘리며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믿지 못합니다. 저우밍 양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쉬징밍이 이 모든 흉포한 짐승들을 혼자서 처리했다고? 도대체 그의 정체는 뭐야? 괴물인가? 반면 쉬징밍은 엄청난 점수에 환호했습니다. 호랑이 무리에게서 얻은 엄청난 능력치 포인트 수확에 감탄한다. 12시간 시험 종료 전까지 몇 점을 모을 수 있을지 기대하며 흥분합니다. 더 많은 점수가 곧 더 큰 힘이라는 것을 알기에 서둘러 다음 짐승 무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가 떠나기도 전 저우밍 양이 숨은 곳에서 뛰쳐나와 쉬징밍이 긴 창 하나로 호랑이들을 박살낸 방법을 따져 물었다. 그의 능력이 강화계인지 그렇다면 그 엄청난 신체 능력이 설명된다고 묻는다. 쉬징밍은 멈추지 않고 뛰어오르며 자신은 번개 타입이라고 외친다. 저우밍 양은 그 대답을 믿지 못하고 분노에 휩싸인다. 쉬징밍이 자신을 무시한다 생각하며 주먹을 꽉 쥔다. 잠시 후 그는 쉬징밍이 많은 킬로 자신의 점수를 따라잡을 거라 생각한다. 그는 스마트워치로 리더보드를 재빨리 확인한다. 경악스럽게도 쉬징밍은 그를 따라잡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앞질러버린 상태였다. 리더보드에는 쉬징밍이 1122점으로 당당히 1위에 올라 있었고 저우밍 양 자신은 985점으로 2위로 밀려나 있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그는 좌절감에 휩싸여 비명을 지른다. 한편 관중석 관계자들은 흥분으로 들끓습니다. 장원상 국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쉬징밍의 수준 높은 창수를 보니 진짜 천재가 맞다고 선언한다. 그는 활짝 웃는 자오야오 교장의 어깨를 두드리며 쉬징밍이 대표로 나선다면 장청시가 지방 100위 안에 드는 건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시험이 끝나면 제2고등학교에 지원을 약속하자 교장은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자오야오 교장은 감격에 겨워 쉬징밍이 이토록 엄청난 놀라움이었다니 드디어 자신의 학교가 빛을 발할 날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3시간 후 핵심 구역. 저우밍 양은 완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거리를 헤매며 흉포한 짐승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혼잣말을 합니다. 그때 등 뒤에서 1등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다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돌아보니 사촌, 탕치, 그리고 우하오, 멍디 등 상위권 학생들이 서 있었다. 탕치는 텅 빈 거리를 가리키며 쉬징밍이 짐승을 모두 죽였다고 말한다. 싸울 짐승이 없어 결국 힘을 합쳤다고 그녀는 말한다. 저우밍 양은 이 핵심 구역 전체를 혼자서 정리했다는 사실에 충격받아 믿을 수 없어한다. 탕치는 저우밍 양에게 순위권 능력자가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사촌의 현재 점수를 보라며 스마트워치를 활성화시켜 리더보드를 보여준다. 저우밍 양은 쉬징밍의 이름 옆에 찍힌 3435점이라는 자기 점수의 3배가 넘는 엄청난 숫자를 보고 경악한다. 그는 충격에 빠져 말을 더듬을 뿐이었고 탕치는 침착하게 계산을 설명해준다. 쉬징밍이 중앙구역에서 얻은 대략 700점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2500점 이상을 획득했으니 이는 그가 핵심 구역에서만 거의 200마리의 흉포한 짐승을 홀로 사냥했음을 의미합니다. 진실을 깨달은 저우밍 양의 얼굴에 식은땀이 한 방울 흐릅니다. 쉬징밍은 키를 뺏길까봐 두려워한 게 아니었죠. 처음부터 이 핵심 구역 전체를 독차지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우하오가 현재 상황을 설명합니다. 남은 시간 몇 시간 상위권 학생들이 팀을 이뤘습니다. 이들은 상위 등급의 흉포한 짐승들과 2차 각성한 짐승왕까지 있는 가장 깊숙한 핵심 구역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혼자 들어가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니까요. 멍디가 저우밍 양에게 팀 합류를 제안하자 다른 선택지가 없던 그는 나도 끼워줘 라고 외치며 동의했습니다. 장면은 달빛 비추는 조용한 옥상으로 바뀝니다. 쉬징밍은 옆에 창을 꽂아둔 채 산더미처럼 쌓인 짐승들의 시체 위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보급품은 바닥났고 시험이 끝날 때가 됐다는 것도 알죠. 하지만 힘을 얻기 위한 그의 사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능력치 포인트를 얻기로 결심한다. 가장 깊은 핵심 구역에 2차 흉포한 짐승이 있다는 걸 알기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힘을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시스템 패널을 띄우자 엄청나게 쌓인 2413점의 능력치 포인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씩 웃으며 포인트를 업그레이드에 사용하기로 합니다. 새로운 힘을 얻은 후 그는 거대한 곰처럼 생긴 괴수의 시체 위에 서서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이 마지막 강화로 올해 전투 시험의 피날레는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마지막 구역으로 향하며 전력 질주를 시작합니다. 가장 깊숙한 핵심 구역에서 끔찍한 새로운 짐승이 폐허를 뚫고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흰털의 늑대형 괴수로 붉게 빛나는 눈과 등에는
위험한 붉은 수정이 박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관문이 나타나자 휘징밍이 침착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현장에 도착한다. 그는 창을 든 채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올해 시험에 어떤 2차 흉포한 짐승이 준비되었을지 궁금해한다. 휘징밍이 마지막 도전을 위해 도착했을 때 상위권 학생들 팀도 가장 깊은 핵심 구역에 도착한다. 그들은 즉시 그 거대한 수정 등 생물이 피에 굶주린 야만 곰임을 알아봅니다. 그 짐승은 발톱을 한번 휘둘러 부서진 차를 박살내며 엄청난 힘을 과시합니다. 그 모습에 팀원들은 공포에 휩싸이고 저우밍 양은 큰일 났다고 외칩니다. 멍디는 이 희귀 짐승의 가죽이 이 등급 합금처럼 단단해서 미사일도 뚫을 수 없다고 말해요. 그녀는 공포에 질려 놈 발톱 한 방에 모두 즉사한다고 덧붙인다. 압도적인 상황을 본 탕치는 임무를 포기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들의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단지를 지키는 것이 짐승의 왕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위급 1급 짐승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은 야만 곰이 움직이기도 전에 무리에게 전멸당할 거라며 암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팀원 한 명이 불가능한 도전에 직면하자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죽으면 소용없다며 즉시 포기하고 떠나버립니다. 저우민 양은 그를 막으려 하면서 짐승 무리 속으로 뛰어들어 죽을 거면 잘생겨서 뭘 하냐며 화를 냅니다. 팀의 사기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때 멍디가 건물을 가리키며 다른 사람들에게 보라고 소리칩니다. 한 인물이 홀로 위험한 구역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탕치는 그를 알아보고 눈이 커집니다. 휘징밍, 두려움 없이 짐승 무리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가 우아하게 뛰어들자 모두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켜봅니다. 저우밍 양은 시험이 너무 어렵다고 불평하고 다른 학생은 휘징밍 때문에 짐승 떼 전체가 놀라서 그에게 주목한다며 패닉에 빠져 소리칩니다. 영역을 침범당하자 분노한 흉포한 짐승 무리가 그에게 달려듭니다. 휘징밍은 길 한가운데 굳건히 서 있었고 순식간에 으르렁거리는 짐승 무리에게 완전히 둘러싸입니다. 옥상에서 지켜보던 학생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탕치는 사촌을 걱정하지만 우하오는 그가 너무 무모했다고 말합니다. 탕치는 그를 도우러 가야겠다고 외칩니다. 멍디가 그녀의 팔을 잡고 말리자 우하오는 미쳤냐며 이건 개죽음일 뿐이라고 소리칩니다. 탕치는 징밍이 사촌이라며 죽는 걸 두고 볼 수 없다고 절박하게 외칩니다. 그녀가 움직이기도 전에 짐승 무리 한가운데서 거대한 보라색과 파란색 번개가 폭발합니다. 그 힘은 눈부신 섬광을 만들었고 옥상 학생들은 눈을 가려야 했습니다. 저우밍 양은 휘징밍이 말한 번개 초능력이 이거냐며 멍하니 중얼거립니다. 번개가 흩어지자 완전한 대학살의 현장이 드러납니다. 1단계 짐승 무리 전체가 전멸했고 그을린 시체들이 상처 하나 없는 한 인물 주위로 흩어져 있습니다. 휘징밍은 폐허 속 보라색 번개를 내뿜으며 서 있습니다. 그는 신체 능력만으론 부족해 초능력을 썼다고 인정합니다. S등급 능력의 막강한 힘을 느끼자 입가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집니다. 잔챙이들을 모두 처리한 그는 부하들의 시체 위에 서 있는 피에 굶주린 야만 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로 마지막 도전이었죠. 거대한 짐승이 귀청이 찢어질 듯한 포효를 내지르자 휘징밍은 침착하게 상대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야만 곰이 거대해 민첩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강력한 번개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작지만 위험한 여러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죠. 이놈들 꽤나 성가시겠는데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 결연한 의지로 눈을 번뜩이며 주변을 먼저 정리하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S등급 번개 능력으로 신체를 강화하자 눈을 뜰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며 남은 짐승들을 순식간에 해치운다. 상급 섀도우 캣을 손쉽게 처리하자 스마트 워치의 처치 확인과 함께 13포인트가 적립된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초능력으로 강화된 신체 능력에 감탄하지만 이 위험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는 없다는 걸 안다. 졸개 처리에 충분하다는 걸 아는 그는 강력한 창술로 남은 하급 짐승들을 베어 넘기고 상급 유니콘 코뿔소 15점을 추가로 얻는다. 주변이 정리되자 마침내 최종 대결이 시작된다. 야만 곰이 분노에 가득 차 포효하며 거대한 앞발을 땅에 내리치자 그 충격파의 바닥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거대한 짐승이 땅을 울리며 돌진합니다. 번개의 기운을 두른 휘징밍은 그 돌진을 정면으로 맞선다. 강력하게 도약하며 돌진을 피한 그는 파괴적인 홀을 그리며 창을 휘둘러 놈의 등에 있는 거대한 붉은 수정 하나를 박살낸다. 전투는 눈 깜짝할 새 계속된다. 휘징밍은 곰의 공격을 능숙하게 피하며 정확한 타격을 날려 수정을 깨부수고 놈에게 상처를 입힌다. 괴수왕의 방어를 무너뜨리자 그의 스마트워치의 포인트가 계속 업데이트된다. 야만 곰은 부하들이 쓰러지자 격분하여 포효한다. 번개에 휩싸인 휘징밍은
화가 났냐고 물으며 그 짐승을 도발한다. 마지막 부하까지 처리하고 상대해주겠다고 선언한다. 그가 마지막 콧불소를 향해 돌진하자 곰왕은 교활하게 지켜봅니다. 쉬징밍이 공격하려는 순간 곰왕이 예상치 못한 속도로 움직여 자신의 부하를 박살내며 그를 가로막습니다. 쉬징밍은 짐승이 자신의 움직임을 예측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곰왕은 마지막 남은 부하를 희생시켜 두 발을 마주치며 땅과 주변 차들을 날려버리는 파괴적인 충격파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 콧불소는 폭발로 산산조각 났지만 공격은 목표에 닿지 못했습니다. 쉬징밍은 번개에 둘러싸인 채 우아하게 공중에서 회전하며 폭발에 휩쓸리지 않고 안전하게 착지한다. 약한 적들은 모두 사라졌고 이제 두 왕만이 남았습니다. 쉬징밍은 힘이 넘치는 몸으로 사납게 미소 짓습니다. 그는 이제 졸개들도 없으니 내 놈의 그 갑옷 같은 가죽이 내 번개를 견딜 수 있는지 보자고 선언합니다. 쉬징밍은 번개로 뒤덮인 창을 피에 굶주린 야만 곰의 머리통에 강력히 쑤셔 넣습니다. 충격으로 거대한 보라색 에너지가 폭발, 그를 쫓던 드론을 덮쳐 카메라 화면이 끊깁니다. 옥상에 있던 학생들은 충격파에 휩쓸려 폭발로부터 얼굴을 가립니다. 관중석 관계자들은 지지직거리는 화면에 경악하여 침묵합니다. 장원산 국장이 놀라 자오야오 교장을 돌아봅니다. 그는 방금 본 힘을 2급 능력이라고 부르는 거냐며 지금 장난하냐고 소리칩니다. 마찬가지로 놀란 또 다른 관계자는 쉬징밍이 상위 1급 몬스터를 즉사시키고 2급 보스와 싸웠다는 사실에 A급 각성자조차 힘들어할 일이라며 경악했습니다. 자오야오 교장은 땀 흘리며 당황한 채 희귀한 능력 변이라고 추측만 합니다. 어쨌든 장원상 국장은 웃으며 오늘 이후로 위대한 샤나라가 쉬징밍의 이름으로 뒤흔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전장으로 돌아와 쉬징밍의 공격 결과가 드러납니다. 피에 굶주린 야만곰은 머리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괴수는 포효하며 앞발로 쉬징밍을 후려쳐 날려버립니다. 그는 강력한 공격이 얕은 상처만 남긴 것에 충격받습니다. 땅에 세게 부딪혔지만 기술로 자세를 잡고 빠르게 상황을 분석하죠. 야만곰의 가죽은 칼날과 전기에 강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현재 힘으론 괴수를 한 번에 죽이기 어렵다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분노한 야만곰이 몸 주위로 어두운 기운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힘을 감지한 쉬징밍은 충격을 금치 못하며 뭐야라고 외칩니다. 피에 굶주린 야만곰 주위로 암흑에너지가 응집되더니 마치 거대한 바위덩어리처럼 무섭게 굴러오기 시작합니다. 그 힘에 땅이 꺼질 듯이 모든 것을 박살내며 돌진합니다. 쉬징밍은 잔해 위로 뛰어올라 보라색 번개를 터뜨리며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그는 짐승이 이렇게 빨리 광폭화 스킬을 쓰다니 정말 자기를 증오하는구나 싶어 놀란다. 쪽지에는 광폭화는 인간의 전투 기술과 같은 짐승의 반격기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분노한 짐승은 이제 어두운 기운에 휩싸여 몸을 잔뜩 웅크립니다. 귀청을 찢는 포효와 함께 더 빠르고 맹렬하게 돌진한다. 쉬징밍은 광폭화 상태인 짐승의 엄청난 힘에 감탄하며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광폭화 상태에는 대가가 따르죠. 이성을 잃고 본능만 남는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새로운 작전을 세웁니다. 공격은 피하면서 압도적인 민첩성으로 거리를 유지해야 해. 그는 계획을 실행에 옮겨 엄청난 속도로 짐승의 끈질긴 공격을 피한다. 녀석을 잠시 멈출 완벽한 기회를 기다려야 해. 짐승이 달려들자 그는 창에 번개를 모아 앞으로 내질렀고 그 결과 폭발적인 에너지가 짐승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공격은 거대한 짐승을 잠시 멈추게 했고 전기 충격에 몸이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필요한 기회입니다. 짐승이 기절한 사이 쉬징밍의 눈이 빛나며 필살기를 준비한다. 그는 손을 들어 보랏빛과 푸른빛 에너지를 모은다. 그는 자신의 S등급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며 외쳤다. 9천 신뢰, 터져라. 엄청난 신성 번개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와 피에 굶주린 야만 곰에게 강하게 내리꽂혔다. 섬광 속에서 짐승의 포효는 타닥거리는 에너지 소리에 묻혔다. 빛이 사라지자 거대한 짐승은 새까맣게 그을린 채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다. 쉬징밍은 그 위에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고 그의 손끝에서는 보랏빛 번개가 춤을 췄다. 그는 자신의 자색 신뢰를 30초만 유지해도 아무리 두꺼운 방어라도 뚫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아직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짐승의 눈이 번뜩 뜨이며 붉은 빛을 뿜어냈다. 마지막 발악을 하듯 포효하며 거대한 턱을 벌려 상대를 물어뜯으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온몸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일시적으로 마비가 와 목표물을 코앞에 두고 몸이 굳어버렸다. 쉬징밍은 기회를 포착하고 침착하게 말했다. 바로 지금이야. 그는 남은 힘을 전부 창에 모았고 그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궁극의 기술을 시전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번개, 질풍, 격. 그러고는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었다. 거대한 번개구체가 마비된 괴수의 벌린 입으로 그대로 돌진합니다. 폭발은 엄청났습니다. 힘의 소용돌이가 괴수를 내부에서 찢어 길 한가운데 거대한 분화구를 만들었습니다. 폭발의 힘은 마침내 강력한 2단계 괴수를 완전히 쓰러뜨렸습니다. 거대한 몸체가 길바닥으로 쓰러져 내립니다. 시스템 알림은 처치를 확인하며 능력치 포인트 124점을 부여합니다. 괴수왕 옆에 무릎을 꿇은 쉬징밍은 마지막 전투가 끝났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2단계 괴수를 상대하기 위해 번개 질풍 기술을 업그레이드했던 그는 그 위력에 대단히 만족스러워하며 얼굴에 가득한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비록 2분 만에 끝난 전투였지만 그가 경험한 가장 짜릿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핵심 지역의 괴수들을 모두 처리하면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밤이 되자 시험이 종료됩니다. 관중석으로 돌아오니 메인 화면에 최종 결과가 뜨고 관중들은 함성을 질러요. 1등은 쉬징밍 선수로 1835점이라는 엄청난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2등은 한참 뒤처진 1103점의 저우민 양이며 우하오가 945점으로 그 뒤를 바싹 쫓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자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장원산 교육감, 자오야오 교장, 그리고 챔판 선생님은 벌떡 일어나 환호성을 지릅니다. 쉬징밍이 도시의 기록뿐만 아니라 강남성 전체의 기록을 깼다며 축하합니다. 그들은 그를 천재라고 부릅니다. 작년 성 챔피언은 겨우 8,000점을 넘었을 뿐임을 떠올립니다. 이 점수로 쉬징밍은 올해 챔피언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폐허 속에 선 쉬징밍은 하늘을 보며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비웃음으로 자신의 성과를 되돌아봅니다. 내부 구역과 핵심 지역의 모든 맹수를 다 죽였으니 말이죠. 남은 시간 동안 중앙 지역으로 돌아가 최대한 많은 맹수를 사냥하기로 결심합니다. 돌아가던 중 상위권 학생들이 모인 옥상을 지나치자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봅니다. 탕치는 사촌이 2단계 괴수왕을 죽인 것에 놀라고 저우민 양은 쉬징밍이 이미 1등인데 왜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어 어리둥절해합니다. 방디는 그가 중앙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녀는 설마 남은 맹수들을 전부 처리하려는 건가 하는 끔찍한 생각에 잠기고 다른 학생들은 그의 야망에 말을 잃습니다. 그제야 현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저우민 양은 쉬징밍의 속도라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떠나지 않으면 마지막 1시간 동안 1점도 못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팀을 해산하고 먼저 떠납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남은 괴수를 사냥하러 서둘러 뒤따릅니다. 1시간 후 시험장 전체에 공식 발표가 울려 퍼집니다. 2037년 장청무술대학 입학시험이 종료되었습니다. 괴수 사냥은 더 이상 점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모든 수험생은 복귀하십시오. 시험장 곳곳에 학생들이 반응합니다. 지친 탕치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드디어 끝났다고 한숨을 내쉽니다. 한편 어떤 학생은 괴수 한 마리 차이로 합격을 놓쳐 절망하고 다른 학생은 겨우 합격해 기뻐합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쉬징밍은 마지막 사냥감 위에 서서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입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 시험이 너무 빨리 끝난 것에 의아해합니다. 학생들이 시험장을 나서자 경비원들이 맞아주고 그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밖에서 탕치 친구 샤오야는 쉬징밍의 힘에 여전히 놀라워합니다. 탕치에게 매달리며 쉬징밍이 정말 사촌이 맞냐고 3번째 물어봅니다. 지친 탕치는 그렇다고 확인해줍니다. 샤오야의 덕질이 다시 시작됐네요. 샤오야는 얼굴을 붉히며 탕치에게 연락처를 조릅니다. 탕치는 어제는 관심 없지 않았냐고 묻죠. 샤오야는 쉬징밍이 시험에서 1등을 했으니 다르다며 계속 애원합니다. 갑자기 소란이 일면서 둘의 대화는 중단됩니다. 누군가 쉬징밍이 나온다고 소리칩니다. 새 챔피언을 보러 출구의 학생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쉬징밍이 어깨에 창을 메고 평온한 표정으로 문 밖으로 나옵니다. 그를 향해 엄청난 환호와 축하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몇몇은 농담으로 100점을 달라고 합니다. 그는 웃으며 손을 흔들고 갑작스러운 명성을 느끼며 버스 쪽으로 갑니다. 인파 속 우하오와 저우밍 양이 그를 봅니다. 우하오는 저우밍 양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저우밍 양은 자신의 점수에 만족하며 겸손히 대답합니다. 그는 이과고에서 그런 괴물이 나올 줄은 몰랐다고 덧붙입니다. 쉬징밍이 버스에 오르기 전 자오야오 교장이 그를 멈춰 세웁니다. 교장은 그를 축하하며 장원산 교육국장을 소개해줍니다. 교육국장은 쉬징밍에게 직접 태워주겠다고 합니다. 쉬징밍은 혼란스러운 인파를 보며 버스에서 질문 공세를 받을 바엔 지금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관계자들과 검은색 차량에 올라타 빠르게 사라집니다. 차 안에서 장 교육국장은 쉬징밍에게 어느 초능력 대학에 가고 싶은지 묻습니다. 쉬징밍은 수련회만 몰두해 본 적이 없다고 솔직히 답합니다.
교육국장은 그의 성적으로 어떤 대학이든 갈 수 있다고 확신시킵니다. 하지만 그는 국내 고위 초능력자 절반이 상위 3개 대학을 졸업했다면서 그 대학들을 고려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장원산 교육국장이 상위 3곳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정부 소속의 칭징 초능력 대학입니다. 졸업과 동시에 국가를 위해 봉사하게 됩니다. 다음은 훌륭한 자원과 최고급 동아리로 유명한 모두 초능력 대학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역사와 막강한 교수진을 자랑하는 신청 초능력 대학이 있습니다. 이 세 대학 모두 외부에 비공개된 최고의 수련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쉬징밍은 귀를 기울입니다. 그는 각성자가 진정한 초능력자가 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이 필요함을 이해합니다. 최고의 수련법이 왜 특별한지 묻습니다. 국장은 초급 수련법으로는 3, 4년이 걸리지만 최고의 수련법으로는 반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결과라면 상위 3개 대학 특별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다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관계자들을 바래다준 쉬징밍은 밤늦게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그는 샤워를 하며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시스템 패널을 확인해보니 2534 능력치 포인트가 남았고 초능력 대학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몸을 말리면서 그는 입학 후에 괴수 사냥 대회가 있을지 궁금해했고 계속해서 강해지기 위해 황야로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편 사촌인 탕치와 그녀의 어머니 쉐칭환이 그의 아파트에 도착합니다. 탕치는 문이 부서진 것을 보고 몰래 들어가 그를 놀래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죠. 안으로 들어간 탕치는 깜짝 인사를 외쳤으나 타이밍이 정말 최악이었죠. 수건 한 장만 두른 채 막 욕실에서 나온 쉬징밍, 이모와 사촌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당황한 이모는 뭘 하고 있냐고 물었고 탕치는 얼굴을 붉히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모는 엉망이 된 아파트를 보고 어쩌다 이랬냐며 화를 냅니다. 과거 회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이모는 그와 함께 지내며 따뜻한 집처럼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모는 보호자로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충격이 가신 후 쉬징밍은 이모, 사촌과 함께 앉습니다. 이모인 쉬칭위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이모는 무술 시험에 참가했다는 말에 걱정을 많이 했지만 이제 다친 곳 없이 멀쩡하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점수는 아무 상관없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쉬징밍은 탕치에게 결과를 안 알려줬냐고 묻습니다. 탕치는 윙크하며 엄마한테 직접 말하라고 합니다. 쉬징밍은 수줍게 웃으며 이모에게 시험을 꽤 잘 봐서 만점이 넘었다고 말합니다. 너무 놀란 이모는 마시던 음료를 뿜고는 기침을 하며 점수를 다시 물어봅니다. 탕치는 사실이라며 엄마에게 그가 1124점을 받았다고 확인해 줍니다. 이모는 할 말을 잃죠. 잠시 후 이모는 기쁨의 눈물을 터뜨리며 그를 꽉 껴안습니다. 그리고 쉬 가문에 드디어 후계자가 생겼다며 하늘에 있는 그의 부모님도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소리치죠. 한편 첨단 회의실에서 대학 입학 담당자들이 시험 결과를 검토 중입니다. 한 여성이 쉬징밍의 나이, 2급으로 알려진 능력, 그리고 등급 없는 각성자라는 순위 등 그의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한 담당자가 점수가 진짜라면 이 학생을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담당자는 그의 등급으론 고득점이 불가능하다며 회의적입니다. 그의 능력이 최소 A급, 심지어 S급이라는 주장으로 논쟁이 계속되자 다른 담당자는 그가 부정행위를 했을 거라며 비웃습니다. 논쟁이 격화되기 직전 한 고위급 인사가 그들을 멈춰 세우고 위험 있는 여성 한 명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그녀는 팀에게 쉬징밍을 S급 특기생으로 올리라고 지시합니다. 점수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자신이 직접 장청으로 가서 조사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시험 다음 날 쉬징밍은 휴대폰으로 강남성 무술시험 순위 결과가 발표되었다는 알림을 받게 됩니다. 그는 1124점이라는 놀라운 점수로 성 전체 1등을 차지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자리에 앉은 그는 강남성 전체 1등이라는 놀라운 성과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환한 미소로 자축합니다. 그의 합격 소식은 온라인을 강타해 검색어 1위를 차지합니다. 사람들은 장청 출신 다크호스가 어떻게 성 전체 수석이 되었는지, 쉬징밍은 누구인지, 2급이 정말 그런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갑론을 박을 벌입니다. 회의론자들은 불가능하다며 시험 영상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시상식이 열리고 자오야오 교장이 언론 앞에 섭니다. 한 여기자가 쉬징밍의 결과가 진짜인지 직접 설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오야오 교장은 학교 웹사이트에 쉬징밍의 시험 영상을 업로드했다며 시험의 공정성을 자신 있게 밝힙니다. 영상을 보던 사람들은 쉬징밍이 단 한 방에 1급 콧불소에 두개골을 꿰뚫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1급 초임보다도 강한 힘이라며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2급 번개 능력으로 저게 가능한지 다들 의아해합니다. 자오야오 교장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영상이 결과의 진실성을 증명한다고 확언하고 장청시에서 처음으로 수석을 차지한 쉬징밍을 크게 칭찬합니다. 이어서 자오야오 교장은 쉬징밍에게 100만 위안이라는 거액의 수표를 건네주며 그의 성과를 축하합니다. 이 현금 보상과 초능력 수련법은 시 교육국에서 주는 선물이라고 발표합니다. 시 정부에서도 동일한 보너스와 고급 빌라를 제공할 것이며 기자들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취재했습니다. 한편 경호원 2명을 대동한 위압적인 여성이 차 옆에 서서 장청시가 영상을 공개했어도 쉬징밍이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지을 순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의 초능력 등급 확인이라 말한다. 시상식장으로 돌아온 자오야오 교장은 천판 선생님에게 쉬징밍이 왜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천판 선생님은 웃으며 방금 쉬징밍과 통화했는데 아직 무술관에서 훈련 중이라고 했다고 설명합니다. 교장은 시험이 끝났는데도 새 수석이 훈련 중인 것이 놀랍다며 웃습니다. 쉬징밍이 오는 동안 화면은 회의실로 바뀌고 자오야오 교장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위압적인 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차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차는 됐다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자 자오야오 교장은 이 고수급 초인들이 뿜어내는 강력한 기운에 심장이 떨려 식은땀을 흘립니다. 이 세 사람은 국내 최고의 초능력 대학에서 온 모집 담당자들로 이들의 엄청난 기운이 부딪힐 듯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침묵을 깬 것은 모두 초능력 대학 입학처장인 장자오웨였습니다. 회자 주색에 단발머리를 한 그녀는 경쟁자들에게 누굴 노리고 왔냐고 슬쩍 떠봅니다.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칭징 초능력 대학의 수민이 장자오웨에게 모르는 척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쉬징밍의 결과가 진실이라면 칭징 대학이 그를 차지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죠. 검은 긴 머리를 가진 진시 초능력 대학의 우이아는 진시 대학이 그를 영입할 것이라며 그녀의 주장을 비웃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기싸움이 벌어지자 장자오웨는 수석을 영입하려면 항상 다른 대학들과 부딪힌다고 생각합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자 문이 열리고 쉬징밍이 창을 맨 채 들어섭니다. 그는 새 실력자들에게 선생님이라 부르며 침착하게 인사합니다. 그의 등장에 모집관들은 놀랍니다. 장자오웨는 그를 흥미롭게 지켜보며 기백이 넘치고 여전히 무기를 지닌 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알아차립니다. 더욱이 새 고수급 초능력자의 압박에도 그가 전혀 위축되지 않은 점이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자오야오 교장은 쉬징밍에게 모집관들을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모도 대학의 장자오의 처장, 칭징 대학의 수민 처장, 그리고 진시 대학의 우이안 부장이었습니다. 장자오의 처장이 먼저 입을 열어 시험 영상에서 보여준 그의 놀라운 전투 기술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초능력이 2급 약전류가 아닌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쉬징밍은 질문을 예상하고 답을 말합니다. 그는 시험 전 집에서 수련하던 중 벼락을 맞아 초능력이 훨씬 강해졌다고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우이안과 수이는 그의 말에 초능력 변이가 일어난 것이라고 즉시 결론을 내립니다. 장자오웨는 쉬징밍조차 변이된 초능력의 진짜 수준을 모를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초능력 탐지기를 가져와 써보라고 권합니다. 빛나는 원형 장치를 내밀며 여기에 초능력을 사용해보라고 말합니다. 쉬징밍은 탐지기에 손을 얹고 자신의 힘을 방출합니다. 그에게서 보라색과 흰색의 격렬한 번개가 뿜어져 나와 장치를 뒤덮습니다. 수미는 번개의 위력에 크게 충격받습니다. 탐지 장치가 스캔을 완료하자 이 초능력을 자운실내로 정확히 식별해냅니다. 하지만 등급을 매기려 하자 탐지기에서 불규칙한 소리가 나더니 금이 갑니다. 황금빛과 함께 탐지기는 과부하로 산산조각나 폭발합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전기 불꽃이 방 전체로 튀어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충격받은 자오야오 교장이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우이안과 수미는 오히려 기뻐하며 상황이 확인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힘이 소형 장치를 과부하시켰다는 건 그의 능력이 적어도 S급이라는 뜻이죠. 쉬징밍의 S급 잠재력이 확인되자 장자오의 부장은 이번에는 제대로 된 인재를 선택했다며 미소 짓습니다. 확인되자마자 치열한 경쟁이 시작됩니다. 진시대학교의 우이안이 가장 먼저 제안을 외칩니다. 그는 쉬징밍에게 400만 입학 보너스와 시급 장비 풀세트, 그리고 4년간 모든 초능력 수련법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칭징대학교의 수위는 그의 제안을 비웃으며 무시합니다. 그녀는 매력적인 미소와 함께 쉬징밍에게 입학 보너스 500만, 그리고 4년간 모든 S급 초능력 수련법과 전투 기술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더 나은 제안을 합니다.
쉬징밍은 그 파격적인 제안에 깜짝 놀랍니다. 마침내 모두 초능력 대학의 장자 5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두 대학은 현금 보너스나 장비는 없지만 다른 학교의 수련법 조건은 맞춰줄 수 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러고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 매년 S급 수련 자원까지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급 자원이라는 말에 우이안과 수미는 완전히 충격에 빠집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쉬징밍은 S급 수련 자원이 정확히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장자 오해는 용족 맹수에 대해 들어봤냐고 물으며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타고난 힘을 가진 존재로 태어날 때부터 4, 5단계의 높은 수준이라 다른 괴수들을 훨씬 능가한다고 하죠. 그리고는 놀라운 사실을 밝힙니다. 8단계 성체 용족 맹수의 심장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용족 맹수의 피를 섭취하면 신체가 엄청나게 강화되어 용족 맹수와 필적하는 신체적인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S급 자원이 이와 같은 수준이라고 강조합니다. 다른 모집관들은 할 말을 잃습니다. 수미는 모두의 부유함에 자신조차 혹한다고 말합니다. 당황한 우이아는 S급 자원은 최우수 학생 전용이며 신입생에게 주어지는 건 전례 없다고 말합니다. 둘은 더는 경쟁 불가임을 깨닫습니다. 모든 제안이 끝나고 3명의 모집관은 쉬징밍 앞에 서서 이제 결정을 내릴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자신감 있고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쉬징밍은 망설임 없이 모두 초능력 대학을 선택한다고 답합니다. 쉬징밍은 훌륭한 조건뿐만 아니라 많은 설립자들이 모두 초능력 대학 출신이고 대학 연맹 최고의 전투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초능력 대학을 선택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수윈과 우이안에게 고개 숙여 제안에 감사했습니다. 둘 다 실망한 기색입니다. 그의 결정에 만족한 장자 오이의 학과장은 빛나는 입학 허가서를 만들어 쉬징밍을 환영합니다. 그녀는 신입생 등록은 9월 1일이지만 특별 모집생인 그는 조기 등록과 숙소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빨리 시작하고 싶은 마음의 쉬징밍은 도서관의 초능력 훈련법과 전투 기술을 미리 볼 수 있는지 묻습니다. 장자 오이의 학과장은 망설임 없이 동의하며 개인 학습실도 제공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명함을 건네며 마법도시에 도착하면 연락하라 합니다. 쉬징밍은 입학 허가서를 들고 학과장을 보며 빨리 등록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쉬징밍은 자신의 짐을 들고 기차역에 서서 마법도시행지 90일 열차 탑승 안내 방송을 듣고 설레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역에서 그의 이모인 쉬칭화는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닦고 남편인 탕다오린이 그녀를 위로합니다. 그는 아이가 다 컸다며 샤오밍이 떠나면 헐헐 날아오를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탕씨가 지켜보는 동안 아버지는 그녀에게 대학 지원서 작성을 시작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촌이 마법도시 초능력대학교에 가니 그녀도 그곳의 대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쉬칭환도 동의하며 서로 돕는 게 좋겠다고 말합니다. 당황한 탕씨는 조용히 수긍합니다. 앞으로 6시간 남은 기차 안에서 쉬징밍은 이미 학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험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보상은 우주시 훈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능력과 마찬가지로 훈련법도 초급, 중급, 고급, 그리고 최상급으로 그 등급이 나뉘어집니다. 그래프를 보면 훈련법의 레벨이 높을수록 훈련 속도가 빨라지고 얻는 힘도 커집니다. 기차 안에서 쉬징밍은 우주시 훈련법을 공부하며 집중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중급 기술이라고 파악했고 자신의 정신력이 180이라서 이걸 외우는데 반나절이나 소요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 방법을 따라 수련 첫날 세상의 특별한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었던 것을 떠올립니다. 이로써 시스템 패널에 새로운 옵션이 잠금 해제되었고 레벨 옆에 플러스 기호가 나타나 이제 각성자에서 초능력자로 승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레벨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는 훈련 매뉴얼에서 돌파시 높은 레벨의 훈련법이 더 큰 이점을 준다고 한 것을 기억합니다. 곧 대학에서 최상급 기술을 접하게 될 것을 알기에 그는 중급 기술을 사용하여 이 기회를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마법도시에 도착한 쉬징밍은 대학 캠퍼스의 모습에 경외감을 느낍니다. 차 안에서 그는 학교 부지가 수백 미터 넓이인 것을 봅니다.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온 장자 오이에 학과장이 그를 반갑게 맞이한 뒤 입학 수속을 밟기 위해 함께 가자며 차에 타라고 권유합니다. 벚꽃나무가 아름답게 늘어선 멋진 캠퍼스를 지나며 장자 오이의 학과장은 이 광대한 캠퍼스가 4만 묘에 달한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줍니다. 방문 학생들도 하루 만에 캠퍼스 전체를 못 본대요. 쉬징밍은 듣던 것보다 직접 보니 훨씬 좋다고 감탄합니다. 등록을 마친 후 장자 오이의 학과장은 기숙사 출입에 사용 가능한 만능 카드인 새 학생증을 건넵니다.
새 숙소로 다가가면서 쉬징밍은 4인실부터 방 3개짜리 아파트까지 다양한 기숙사를 받던 전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웅장하고 호화로운 새 기숙사 빌라를 보고 충격에 빠져 쳐다봅니다. 장자 5위의 학과장은 마법도시, 모든 학생이 성적에 따라 호화로운 빌라에 산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수석인 쉬징밍은 무려 800제곱미터가 넘는 가장 호화로운 모델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빌라가 위층과 아래층으로 나뉜 2인용이라 미래의 룸메이트와 각각 한 층씩 쓰게 될 거라고 알려주었다. 쉬징밍은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게 혼자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학과장을 따라 계단을 오르던 그는 고아였던 과거를 회상하며 북적이는 4인용 기숙사의 따스함이 더 좋다고 느꼈다. 빌라 안에서 장자 5위의 학과장은 쉬징밍과 마주 앉아 이제부터 대학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학점 및 멘토 시스템 2가지를 강조한다. 마법 도시에서는 학점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식사부터 장비 구매까지 모든 거래에 사용됩니다. 1학점은 대략 1만 다샤 화폐와 맞먹는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장자 5위의 학과장은 학점을 얻는 방법이 많고 학생 등급에 따라 매년 일정 학점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S급 학생인 쉬징밍은 올해 100학점을 받게 된다. 그녀는 에바를 부르며 작은 구형 로봇을 소환했다. 장치가 떠서 쉬징밍의 학점이 100점임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띄웠다. 학과장은 로봇을 모든 기숙사에 AI인 에바라고 소개했습니다. 에바 본체는 학교 중앙 AI이고 기숙사 유닛은 하위 유닛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위 유닛이라도 일상생활을 보조할 수 있는 4레벨 AI라고 덧붙였습니다. 쉬징밍은 블루스타의 AI 기술이 전생보다 훨씬 발전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첫 설명 후 장자 5위의 학과장은 멘토 시스템으로 넘어갔다. 모든 학생이 존경하는 멘토를 선택하여 지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물론 멘토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쉬징밍은 신입생도 1:1 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확인하며 대학의 모든 멘토가 고레벨 초능력자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부분 자신만의 독창적인 전투 기술과 훈련법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인에게는 전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법들은 공식적인 제자가 된 이후에만 배울 수 있습니다. 쉬징밍의 능력을 고려해 대학에는 번개 전문 멘토 4명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추천한 사람은 무기 학부장 양젠톤이었죠. 에바는 그녀의 지시로 학장 프로필을 띄웠습니다. 그 프로필에는 양젠톤 학장이 52세의 7단계 고위 초능력자로 A급 번개 초능력을 가졌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무기의 달인이고 특히 창에 능통해서 천둥의 창이라는 칭호를 얻었죠. 프로필에는 그가 8단계 마수 고래와 사흘 밤낮으로 싸워 홀로 쓰러뜨렸다고도 쓰여 있었습니다. 학과장은 다른 멘토 셋의 정보도 줬지만 쉬징밍에게 최종 선택은 그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선택지를 검토한 후 쉬징밍의 얼굴에 자신감 있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양젠톤 학장이 번개 사용자이자 창 전문가이므로 자신의 멘토로 최적의 선택이라 결론 내렸습니다. 자신의 멘토를 결정한 쉬징밍은 곧바로 멘토 주거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푸른 숲속에 고즈넉이 자리한 전통적인 건물들의 복합단지였죠. 양젠톤 학장의 웅장한 저택 때문에 발을 들인 그는 학생 빌라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감탄했습니다. 그가 들어가려던 찰나 돌사자에 기대어 있던 갈색머리 젊은이가 쉬징밍에게 당신도 멘토를 구하러 왔냐고 묻습니다. 젊은 남자는 쉬징밍이 아직 각성자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특별 모집생일 거라고 추측하며 놀랍니다. 쉬징밍이 그렇다고 확인해주자 그 학생은 예년의 특별 모집생들은 보통 1단계의 중급에서 상급 수준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무기학부 3학년인 판밍양이라고 소개합니다. 쉬징밍은 자신을 막 등록한 신입생이라고 소개합니다. 판밍양은 쉬징밍이 멘토를 빨리 찾아 나선 것에 감탄합니다. 대부분의 신입생들이 신입생 대회 이후에나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말에 쉬징밍은 흥미를 느낍니다. 판밍양은 신입생 대회가 등록 며칠 뒤 열리는 대학 전통이라 합니다. 모든 교수진이 지켜보며 잘한 학생은 학부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하고 일부는 멘토에게 직접 선택되기도 합니다. 그는 쉬징밍 같은 특별 모집생이 일찍 멘토를 찾는 건 불가능하진 않지만 입학 후 바로 학장님 제자가 되려는 건 복권 당첨만큼 어렵다고 단언합니다. 쉬징밍은 설명에 정중히 감사하며 판밍양도 양 교수님께 멘토링 받으러 왔는지 묻습니다. 판밍양은 한숨과 함께 지난 6개월간 여러 번 찾아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음을 털어놓습니다. 포기하려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와봤다고 합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큰 문이 열리고 집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나타나자 판밍양은 깜짝 놀랍니다. 집사의 표정은 부드러워지며 그들에게 인사하고 양 교수님께서 안에서 기다리고 계시니 따라오라고 안내합니다. 판밍양은 이러한 환대에 놀라 학장님이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드디어 기회를 의미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집사는 그들을 두 남자가 있는 방으로 안내합니다. 쉬징밍은 위풍당당한 자세에 회색 수염이 가득하고 눈빛이 날카로운 노인에게서 엄청나게 강력한 기운을 즉시 느낍니다. 그는 이 사람이 무기학부 학장인 양젠톤임을 알아차립니다. 그 옆에는 긴 머리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죠. 양젠톤 학장은 쉬징밍에게 직접 말을 걸어 장자 5위에 학과장이 언급했던 사람이 바로 너일 거라고 말합니다. 판밍양은 완전히 무시하고 쉬징밍에게 훈련실로 오라 말합니다. 무기가 가득한 전통적인 훈련실에서 양젠톤 학장은 쉬징밍에게 그의 무술 시험 영상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전투 기술과 사격수를 칭찬합니다. 하지만 결정하기 전에 학장은 그의 S급 능력인 자청신뢰를 직접 봐야겠다고 고집합니다. 쉬징밍은 침착하게 동의합니다. 학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쉬징밍은 힘을 끌어모으고 그의 팔주 위로 보라색 번개가 터져 나옵니다. 이내 그는 거대한 보랏빛과 흰빛 에너지 폭발을 일으키고 그 엄청난 힘이 방을 가득 채우며 격렬하게 번뜩입니다. 양젠톤 학장은 S급 능력을 알아보고 얼굴에 미소를 띠며 눈에 띄게 감명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A급 능력과 비교하면서 A급과 S급 능력 사이의 간극은 도저히 메울 수 없음을 속으로 깨닫습니다. 쉬징밍이 기술을 연마하면 자신의 미래와 같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학생에게서 엄청난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시연이 끝나자 학장은 쉬징밍의 잠재력을 보면 제자로 삼는 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심각한 경고를 합니다. 그는 자신이 많은 친구와 적을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적들이 제자들을 해치지 않으리라 보장 못하지만 쉬징밍은 위험을 알면서도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는지 묻습니다. 쉬징밍은 망설임 없이 존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습니다. 결심에 찬 미소를 지으며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합니다. 피비린내 나는 싸움 속에서 강해진 고수들을 존경한다고 열정적으로 설명하죠. 스승님이 물리친 적의 수가 그 엄청난 전투 능력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답에 양젠톤 학장은 흡족하게 웃으며 그를 정식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오늘부터 쉬징밍이 자신의 32번째 제자이며 사상 최초의 S급 제자임을 선언합니다. 일어서라는 말과 함께 학장은 쉬징밍에게 첫 선물 2가지를 건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직접 개발한 최상급 훈련법인 극한 능력 훈련법과 신체 단련 전투 기술인 천둥 불멸체였습니다. 쉬징밍은 선물들의 엄청난 가치에 깜짝 놀랐습니다. 몸을 강화하는 신체 단련 전투 기술은 일반적인 기술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학장은 이 극한 능력 훈련법이 학교 내 최고 수준의 훈련법 3가지 중 하나이지만 진정 주목할 점은 자신의 평생 역작인 천둥 불멸체 기술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기술은 주요 무술관 2곳의 인증을 받았고 공식적으로 S급으로 평가되었다고 덧붙입니다. S급 전투 기술이 있다는 사실에 쉬징밍은 엄청나게 놀라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전투 기술도 능력처럼 F부터 SSS까지 등급이 나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익히기는 어렵지만 그 위력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쉬징밍은 스승의 재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생각하며 깨닫습니다. 대부분의 7단계 고수들은 A급 전투 기술만 만들어도 대단하다는 걸 그는 압니다. 스승이 S급 기술을 창조했다는 것은 무술 재능이 엄청나다는 의미입니다. 양젠톤 학장이 S급 기술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천둥 불멸체는 번개 속성 능력자만 수련할 수 있고 총 1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계마다 신체는 변화를 겪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련을 시작하려면 먼저 각성자에서 진정한 초능력자가 되어야만 한다고요. 그러고는 쉬징밍에게 첫 번째 과제를 줍니다. 극한 능력 훈련법을 사용해 돌파구를 마련하라는 지시였죠. 쉬징밍이 초능력자로 발전하면 학장이 직접 돌아와서 천둥 불멸체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벅찬 감동의 쉬징밍은 역시 멘토의 지도가 최고라 생각하며 깊이 허리를 숙입니다. 학장은 이 기술을 10단계까지만 수련했다는 개인적인 동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는 쉬징밍에게 희망을 걸며 자신이 무도의 정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이 기술의 잠재력을 증명할 가장 큰 희망은 쉬징밍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눈을 빛내며 자신의 궁극적인 추측을 밝힙니다. 만약 이 기술을 최종 단계까지 수련한다면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 불멸의 경지에 오를 수 있을 거라고요. 쉬징밍이 집사에게 손을 흔들며 스승의 저택을 나서자
절망에 빠져 머리를 감싸준 채 계단에 힘없이 앉아있는 탄밍양을 발견합니다. 쉬징밍이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탄밍양은 제자가 되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는 학장 선배 제자와 시험을 치러야 했어요. 선배가 전투력의 10분의 1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그를 이겨야 했는데 탄밍양은 희망이 없다고 느꼈고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계단에 앉아있던 탄밍양은 쉬징밍도 실패했다고 짐작하며 그를 올려다봤다. 양젠톤 학장님의 제자가 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하며 혹시 자신의 실패 경험이라도 전수해줄 필요가 있을지 쉬징밍에게 물어봅니다. 쉬징밍은 태연히 거절하며 이미 통과했다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 말은 탄밍양에게 충격이었고 엉든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일그러졌습니다. 매년 신입생 대회 전 학장급 멘토가 제자를 받았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다며 소리칩니다. 쉬징밍이 조용히 떠나자 탄밍양은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씁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긴 쉬징밍은 기숙사 훈련실로 돌아옵니다. 그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 새로운 스승에게 받은 극한 능력 훈련법으로 수련을 시작합니다. 명상에 잠긴 쉬징밍은 최상급 기술의 엄청난 효과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중급 훈련법보다 훨씬 더 막대한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었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집니다. 원리를 이미 통달했으니 단계별로 연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는 치트 시스템으로 바로 레벨업을 합니다. 그는 시스템 패널을 열어 능력 포인트로 레벨을 올리라고 명령합니다. 효과는 즉각적이고 강렬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몸을 휩쓸자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혈관에 솟구치는 에너지에 그는 옷을 움켜줍니다. 그 힘이 방을 뒤흔드는 거대한 빛과 충격으로 그의 몸에서 폭발합니다. 잠시 후 에너지가 가라앉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쉬징밍은 마침내 돌파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몸을 일으킵니다. 알림창은 그가 1단계 하급 초능력자로 승급되었음을 확정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는 안정된 푸른 번개가 손안에서 쉽게 타오르는 것을 봅니다. 제어력을 시험하자 훨씬 더 강력한 번개 급류가 그의 손에서 뿜어져 나와 그의 증폭된 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주먹을 꽉 쥐고 그 결과에 감탄합니다. 몸속에 흐르는 힘이 최소한 4~5배는 더 강해진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2단계 피해 굶주린 폭군 곰을 다시 만나더라도 자신의 번개 능력만 있다면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새 능력치를 보며 모든 능력자들이 왜 고레벨 수련법을 원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그가 중급 수련법을 썼다면 활력과 정신력은 겨우 30에서 40포인트 늘었을 겁니다. 하지만 최상급 수련법을 사용하니 단번에 거의 100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결과의 차이는 명백했습니다. 승급의 300 능력 포인트만 소모된 것을 확인하고 나머지는 아껴두기로 합니다. 천둥 불멸체 같은 강력한 전투 기술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급 기술인 만큼 마스터하는 데 드는 능력 포인트 소모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돌파를 마친 쉬징밍은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그때 새로운 생각이 떠오릅니다. 기왕 대학교에 왔으니 학교 도서관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하고 말이죠. 다음 날 쉬징밍은 스승의 거처로 돌아갑니다. 양젠톤 학장은 그를 보고 경악하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했는지 묻습니다. 학장은 서성이며 20년간 가르치면서 수많은 천재를 봤지만 초능력자로 변모하는 데는 아무리 빨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쉬징밍이 비급을 받은 지 하루도 채 안 됐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멋쩍게 웃으며 쉬징밍은 자랑할 만한 것이 오직 자신의 발전 속도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둥 불멸체를 수련하려 할 때 초급 단계조차도 너무나 힘들게 느껴졌다고 그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학장은 설명을 듣고 그 과정을 자세히 풀어주었습니다. 기초를 튼튼히 다지려면 번개 속성의 마수피를 매개로 삼아 자신의 번개와 합쳐 근육과 뼈를 단련해야 합니다. 그는 중요한 점을 강조했다. 기술의 최종 강도는 사용된 마수피의 등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제 쉬징밍이 발전했으니 학장은 바로 오늘 기초를 다지는 걸 도와주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높은 등급의 번개 마수는 드물어서 원래는 7단계 폭풍거대 곰의 피를 사용하려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쉬징밍이 매년 S급 자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특별한 요청을 했다. 그는 모든 자원을 통합하여 총장에게 간청하였고 쉬징밍에게 더욱 귀중한 SS급 자원을 허락해달라고 결심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붉게 빛나는 액체가 담긴 작은 병을 쉬징밍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흉포한 8단계 마수, 헌둥 티라노사우루스의 정수 혈액이었습니다. 쉬징밍은 자신을 위해 애써준 스승과 학장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병을 받고 이 은혜를 배로 갚겠다고 다짐했다.
만족한 학장은 즉시 시작하자고 말했고 훈련실로 옮겨 상에 탈의한 쉬징밍은 무릎을 꿇었다. 학장은 병마개를 열고 강력한 붉은 피를 쉬징밍의 머리와 등에 부었다. 쉬징밍은 그 물질이 닿자마자 신음하며 이를 악물었다. 학장은 참으라고 경고하며 그 피는 저레벨 사용자에겐 맹독이라 극심한 고통이 따를 거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학장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돕기로 합니다. 그는 쉬징밍에게 자신의 A급 풍화질레로 기초를 다져줄 것이며 얼마나 흡수할지는 쉬징밍 자신에게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학장은 격렬한 붉은 번개 같은 자신의 힘을 방출해 쉬징밍의 몸으로 흘려보냈다. 에너지가 그를 꿰뚫고 솟구치자 붉게 빛나는 문양이 등과 가슴에 퍼져나갔다. 그 과정은 너무 고통스러워 쉬징밍은 엄청난 힘에 몸이 강제로 단련되는 아픔에 고개를 뒤로 젖히며 비명을 내질렀다. 단련이 시작된 지 5일째 되던 날 류 선배는 학장의 집사인 푸 아저씨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다. 류 선배는 신입 후배가 5일이나 버틴 것에 대단하다며 감탄했다. 그는 약간의 질투심과 함께 자신은 더 약한 7단계 마수의 피로 단련할 때 이틀밖에 버티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쉬징밍의 능력이 8단계 용종 마수의 피를 받을 만하다고 인정했다. 류 선배는 S급 번개 능력을 지닌 신입 후배의 천둥, 불멸체 결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때 훈련실에서 큰 소리가 났고 류 선배는 후배의 기초 단련이 끝났을지 궁금해하며 위층으로 급히 올라갔다. 그는 문틈으로 조심스레 옆보다 끔찍한 광경을 보았다. 쉬징밍은 상의를 벗고 피를 뒤집어 쓴 채 붉게 빛나는 눈으로 서 있었다. 검은 에너지와 푸른 번개의 혼돈스러운 기운이 그를 감쌌고 그는 통제력을 잃어 인간보다는 짐승처럼 보였다. 류 선배는 쉬징밍에게서 풍기는 최상급 맹수 같은 위협적인 기운을 느끼고 몸서리치며 공포에 얼어붙었습니다. 원초적 상태의 쉬징밍은 문 앞 류 선배를 보고 공격하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공격 직전 양젠톤 학장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징밍, 정신 차려라고 크게 외쳤다. 학장의 외침이 피의 욕망을 깨뜨렸고 쉬징밍은 선배의 코앞에서 공격을 멈췄다. 땀투성이인 쉬징밍은 멍한 채 스승에게 무슨 일이었는지 왜 모든 것을 부수고 싶었는지 물었다. 학장은 천둥 티라노사우루스 정수 혈액이 정신에 영향을 주었을 거라 설명했다. 학장은 그 마수가 본래 흉포하기로 유명하며 쉬징밍의 높은 흡수율과 적합도 때문에 이런 위험한 부작용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장은 그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격렬한 감정 변화를 피한다면 괜찮을 것이며 그의 힘이 강해질수록 부작용은 점차 소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쉬징밍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감정에 지배당할 뻔했던 두려움을 표현하듯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위기가 지나가자 양젠톤 학장님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당황한 쉬징밍에게 기운내라고 했고 98% 흡수율로 단련에 완벽히 성공했다고 알려주었죠. 학장님은 천둥 불멸체를 수련한 제자들 중 역대 최고 기록이 92%에 불과했다며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쉬징밍은 오랜 기록을 깨게 된 것입니다. 선배인 류밍이 축하의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후배에게 기초 단련에 성공했으니 이제 무술의 길은 탄탄대로일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학장님은 그를 3단계 최상급 능력자인 류밍 선배라고 정식으로 소개하며 앞으로 수련하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저 말고 류밍에게 물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쉬징밍이 선배에게 인사하자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류밍은 선물을 못 준비해 대신 학점을 주겠다고 설명했어요. 쉬징밍은 휴대폰으로 200학점을 받았다는 알림을 보고 너무 많다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선물이 200만 위안의 가치임을 금방 계산했습니다. 학장님은 200학점은 류밍에게 큰 돈이 아니며 후배를 챙기는 것은 선배의 도리라고 그의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또한 쉬징밍도 나중에 자기 후배가 생기면 선물을 준비해야 할 것이고 쉬징밍은 이를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훈련을 마친 학장님은 쉬징밍에게 닷새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이제 돌아가 쉬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와서 류밍 선배와 권법 및 창수를 배우라는 다음 지시를 내렸습니다. 쉬징밍은 스승님께 감사 인사를 전한 뒤 빌라로 돌아갔습니다. 호화로운 빌라 거실 소파에는 뾰족한 백발과 붉은 눈을 한 청년이 비디오 게임에 한창 몰두해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님을 깨달은 청년은 고개 돌려 쉬징밍에게 인사를 건네며 새로운 룸메이트라 짐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류원타오라고 소개했습니다. 쉬징밍이 자기소개를 하자 류원타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흥분하며 자신이 강남성 전체의 수석 합격자라고 소리쳤습니다. 쉬징밍이 묻자 류원타오는 척척 박사가 별명이라고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신입생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거였죠. 쉬징밍을 일부러 찾아본 건 아니지만 워낙 떠들썩해서 안 들어볼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전설의 다크호스 수석이 자기 룸메이트라니 대박이라며 감탄했습니다. 그는 친근하게 어깨동무를 하며 주인공에게 질문 세례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장청 출신인지, 시험 때 단순 각성자였는지, 능력이 2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등 말이죠. 쉴 새 없는 질문에도 쉬진밍은 이 친근한 수다쟁이가 좋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외로움을 늘 싫어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소속감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던 그의 과거가 플래시백으로 나타났죠. 학교는 친구들이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룸메이트들과 농담하고 게임하던 대학 시절이 가장 행복한 기억입니다. 그는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식에서 과음한 뒤 다른 세상에서 깨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차원 이동을 한 후에도 여전히 고아일 줄은 몰랐지만 류원타오 같은 룸메이트와 함께라면 외롭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류원타오는 자신이 A급 능력을 가진 스촨성 출신 수석이며 현재 1단계 중급 초능력자라고 자랑스럽게 떠벌렸습니다. 그는 대학 전술학을 전공해 군구를 지휘하며 블루스타의 모든 흉포한 야수를 없애는 야망을 선언했습니다. 화제를 바꿔 쉬징밍은 무술관에 가봐야겠다고 말합니다. 흥미가 생긴 류원타오는 자기도 아직 학교 무술관에 가본 적 없다며 따라 나섭니다. 두 사람은 마법대학 지부의 웅장한 천둥 무술관에 도착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훈련하며 능력을 뽐내는 학생들로 활기차고 혼란스러웠습니다. AI 에바가 나타나 이곳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용 훈련실이라고 설명합니다. 홀은 C급 합금과 형상 기억 합금으로 지어져 웬만한 손상을 견딜 만큼 튼튼합니다. 에바는 개인 훈련실도 알려주지만 쉬징밍은 공용 공간도 괜찮다고 합니다. 류원타오는 분위기에 휩쓸려 흥분한 채 A급 강화, 늑대인간 초능력자를 가리킵니다. 쉬징밍은 자기 룸메이트도 시끄럽다고 툭 내뱉습니다. 이어 쉬징밍은 방 중앙의 큰 기둥들에 관해 에바에게 묻습니다. 에바는 저것들이 펀치력 도전 게시판이라고 설명합니다. 능력자 5단계에 따라 총 5개의 순위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각자 맞는 게시판에서 3000위 안에 든다면 50학점이라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류원타오는 쉽겠다며 의욕적으로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에바는 학생 수가 4000명이 좀 넘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상에 혹한 류원타오는 시도해봅니다. 에바는 학생증으로 시작하라 안내하며 초능력이나 전투기술은 금지라는 중요 규칙을 덧붙입니다. 류원타오는 의기양양하게 기둥으로 다가가 학생증을 찍습니다. AI 에바가 그의 도전을 모두에게 알립니다. 그의 등장에 고학년생들은 주목하며 고작 1단계 중급 신입생일 뿐이라며 그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압박감을 느낀 류원타오는 체면을 구기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요란한 기압과 함께 그는 강력한 펀치를 날려 엄청난 힘으로 기둥을 때립니다. 결과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펀치력 476kg을 기록했습니다. 만족한 류원타오는 창피는 면했고 3000위 안에 드는 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바가 그의 순위가 10만 등 밖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자 그의 자부심은 곧 사라집니다. 류원타오는 충격에 빠져 비명을 지르며 학교에 학생이 4000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묻습니다. 에바는 이 순위표가 100년 전 대학 설립 이래 모든 학생의 점수를 집계한 것이라고 냉정하게 설명합니다. 류원타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바보가 되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굴욕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학년생들은 배꼽 잡고 웃으며 한 명이 웃기다고 합니다. 룸메이트가 창피함에 어쩔 줄 몰라 하자 쉬징밍은 정신계 초능력자라 신체 펀치력은 강점이 아니지 않냐며 위로를 건넵니다. 고마운 류원타오는 쉬징밍에게 한번 해보라고 격려합니다. 쉬징밍은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고 싶었다며 동의한다. 그가 학생증을 스와이프하자 에바가 그의 도전을 알립니다. 군중의 관심은 그에게 쏠리지만 그는 1단계 하급이라 더욱 약해 보여서 사람들은 더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의 펀치력이 400kg을 넘을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한 구경꾼은 쉬징밍이라는 이름이 어딘가 낯익다고 느낍니다. 한편 쉬징밍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는 최근 1단계 초능력자로 발전하고 5일 밤낮으로 몸을 단련해 새로운 기술의 기초를 닦았던 과정을 떠올립니다. 그의 시스템 패널을 빠르게 확인해 보니 향상된 신체 능력과 함께 천둥불멸체 1단계 스킬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는 자신의 펀치력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합니다. 힘을 끌어모아 펀치를 날리자 그 충격으로 강력한 충격파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갑니다.